맡게 된 김창환입니다. 오늘은 그 강서구 화각동에 랜드비전 공인중개사 사무실을 운영하시는 그 대표님, 그 염서희 공인중개사님을 모시고 오늘은 토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니, 예쁘게 잘 차려입고 오셨어요. 대충 하고 왔어요. 대충 이 정도면 큰일 나요. 오실 때 좀 밀리지 않으세요? 밀리지 않고 잘 왔는데 요즘 코로나가 무서워서 단디하고 단디 무장하고 왔습니다. 최근에 코로나 관련돼서 대구 쪽에서 그렇죠. 좀 오늘 터져서 심각하죠. 예. 심각해서 저희도 조금 그런 부분이 있어요. 저도 지역에서는 그냥 편하게 있다가 오늘 처음으로 마스크를 꽁꽁 싸고 겁내하면서 왔어요. 저희도 이거 마스크 쓰고 방송해야 되는 거 아닌가 모르게 보시는 분들은 아무래도 너무 많이들 여기 그 인파가 몰리는 데라서 일단 조금 조심하고 왔습니다. 아마 이 밖에서 마스크 쓴 분들을 많이 봐서 저 같은 분들 보면 저 사람도 불안하다 생각할 수도 있겠어요. 요즘 마스크 안 쓰면 그게 이제 매너에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 하곡동에서 부동산 하신 지는 지금 좀 되셨죠? 그렇죠. 이제는 그 하곡동에서 지금 저희 그 큰애가 31이니까 제가 4년, 4살 때부터 와서 이제는 그 이후에 부동산 하기 시작했으니까 거의 한 20여 년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제가 모시는 분들이 기본적으로 20년은 다 넘는 것 같아요. 그 지역에서 하신 지가. 네, 동네가 편하고 익숙하고 하니까 그렇게 하다 보니까 벌써 이렇게 오래됐네요. 예전에는 하곡동이 조금 서울에서 보면 그러니까 마곡이 개발되기 전까지만 해도 좀 외지다 아니면 그렇죠. 조금 같은 서울시인데도 좀 그런 부분이 있었던 것 같은데. 맞습니다. 하곡동 쪽이 어떻게 보면 약간 그 서울 쪽 끝이라고 하고 바로 옆에 이제 경계가 부천 경계니까 가격 면에서나 모든 면에서 그 많이 그냥 그 낙후되어 있다고 보는 게 맞아요. 특히 그 옆에 공항이 있어서 그 영향을 또 받았지 않았나 고도 제한 영향도 있고 그런 영향이 있어가지고 이제는 그 값이 어떤 가격이 제대로 된 어떤 형성이 되질 않았어요. 그렇죠. 맞아요. 그다음에 이제 고속도로 사실 서쪽으로는 남쪽이나 동쪽으로는 좀 많이 계획도 있었고 또 개통되는 데도 있었는데 서쪽으로는 사실 많지 않아서 그렇죠. 그런 부분도 예, 있고. 맞아요. 예, 지금 구청 전체 구청에서도 여기 없는 데가 강서구청밖에 없다고 얘기 들었어요. 예. 그것도 일리가 있는 그렇죠. 것 같아요. 제가 알고 있는 구청이 구청들은 대부분 다 전철이 있거든요. 그렇죠. 예, 맞습니다. 근데 이번에 이제는 확정 발표되면서 조금씩 그래도 일단 그 변화를 지금 주고 있어요. 아무래도 또 특히 계신 데가 이렇게 메인하고는 살기는 너무 좋은 데인데 네. 대중교통이 그러니까 전철 같은 대중교통이 좀 아직 안 들어와서. 네, 그래도 이제 다행히 이제 9호선 어떤 그 직접은 아니지만은 9호선을 환승할 수 있는 그 여건이 많이 형성이 돼서 그래서 이제 인구가 많이 유입이 되고 있어요. 그럼 예전 개업할 때 비해서 지금 어느 정도 바뀐 것 같아요? 예전에는 뭐 지금 하곡동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제가 또 그 처음에 이제 접하게 된 이게 빌라다 보니까 그 빌라 제가 그 한 그 1,100만 원의 어떤 경매를 처음 받은 게 빌라 가격이 1,100만 원. 네, 그건 이제 고강동이라고 하우통 옆에 붙어 있는 데가 고강동이거든요. 그쪽에서 그 당시 한 2002년 그 정도에 제가 한 1,100 정도에 받아서 거의 한 3,900 정도에 매매한 그게 첫 그 세 케이스였어요. 배네요. 그래도. 그래서 저는 그게 첫 어떻게 뭐 물건이 만지게 한 게 빌라다 보니까 그쪽으로 좀 제가 열심히 해서 지금 다행히 하우동은 빌라촌이고 빌라 마을이잖아요. 네, 빌라 거의 많더라고요. 예, 하우동 이제 전체 1동부터 8동까지 이제는 그 8개 동으로 이루어졌는데 그 중에서도 이제는 그 빌라가 대부분인 그 동네가 하우동이에서 빌라촌이라고 보통 말들을 많이 해요. 하곡동도 세대수는 꽤 많이 될 거예요. 잘 인원을 안 봤지만 굉장히 범위가 넓고 아주 많이 전부 주거지로 다 돼 있어서. 예, 거의 그 주거고 이제 저희가 있는 그 사무실 앞에가 강서 경찰서가 지금 새로 신축을 하고 있고 이제는 구청이 있고 하다 보니까 거기가 강서 그 하곡역에서 가양역 딱 중간이거든요. 그렇군요. 그래서 이제 그쪽에 보면은 어떤 그 아직까지도 가격 형성이 제대로 안 된 부분이 많이 있어요. 이제 외부에서 투자자들이 좀 간간히
와서 그런 물건 위주로다가 이제는 구매 의사를 많이 밝히기도 하고 중개를 하고 있어요. 가격 면에서 아직은 메리트 있어서 특히 네, 그 단독주택 전세가는 그래도 웬만큼 받쳐주는 지역이니까 그렇죠. 개투하시는 분들이 조금 관심 가지면 어떨까 하는 생각도 들어요. 그쵸. 이제 개투하기에는 가장 어떻게 보면은 소액을 할 수 있는 데가 하우뚱이라고 하는데 거기서 또 체크해야 될 일이 이제는 그 개투는 어떤 처분 수익을 보고자 개투를 하는 건데 그렇죠. 지금 가령 신축은 어떤 처분 수익에 대한 개투가 리스크가 좀 많이 있으니까 신축 한 5년 차 정도를 잘 골라보면 거기서 임대 수익이라든가 처분 수익을 다시 볼 수 있는 기회가 아마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너무 지금 막 그 신축한 그런 경우에는 아무래도 조금 그 답을 찾기가 어려울 수 있어요. 그럴 수도 있겠어요. 네, 최근에 신축하는 데가 사실 땅값이 물론 세고 건축비라든지 이런 게 좀 그렇죠. 가니까 그렇게 분양하긴 하겠지만 가격이 좀 만만치는 않지 않아요? 거품이 많이 들어가 있고 예를 들면은 이제는 정상적인 물건도 물론이고 진행하지만은 신축인 경우에는 일단 컨설팅들이라든가 이렇게 약간 떴다 방식으로 움직이는 그 업자들이 치고 빠지는? 예 그러다 보니까 정상 수수료에서 아닌 비정상적인 어떤 거품이 거기 많이 들어가 있다 보니까 음, 나중에 처분 수익은 이미 거기서 다 회수해서 가져갔다고 보면 되거든요. 그래서 음. 어떤 개투할 때 신축은 한 번 더 체크해야 될 부분이 많이 여러 가지 더 있다고 제가 생각을 해요. 근데 사실 뭐 보시는 분도 다 아시겠지만 신축한다는 거는 일단 광고비가 기본적으로 뭐 MJ 나가는 것도 그렇고 그렇죠. 판촉비라든지 네네. 기타 뭐 그런 경비도 사실 다 부담을 해야 되는 게 사시는 분이 부담을 해야 되는 부분이라서 사실 일반 맞습니다. 것도 좀 비싸게 살 예. 수밖에 없죠. 사실 그 대신 뭐 그렇죠. 새 거 사는 것도 있고 네. 선점한다는 것도 있지만 제가 그런 그런 게 있겠죠. 경우에는 잘 저기해서 임대 수익만 보겠다고 하면 좀 가능할 수 있는데 임대 수익이랑 처분 수익을 같이 보겠다고 하면 그건 좀 무리수가 있다고 판단이 돼요. 그러면 그때 그럼 2002년도 막 그러니까 2000년 초반 대비해서 지금 아파트 가격은 아니 그 주변 부동산 가격은 몇 배 정도 된 음, 것 같아요. 지금 뭐 그 이쪽뿐만 아니라 서울 전체가 그 2005년 정도, 2005년 전까지는 큰 변동성이 없었던 것 같아요. 음, 그런데 2005년, 2005년, 6년도에 완전히 어떤 큰 터닝이 있었다고 저는 한번 보거든요. 폭등하는 그런 예, 폭등을 해서 그야말로 줄 서서 그날 계약서를 안 쓰면 뭔가 불안증이 올 정도의 어떤 심리. 그게 2006년도거든요. 아, 예, 그래서 그게 2008년도에 딱 고점 찍고 음. 조금 약간은 그 숨고르기 하다가 다시 또 이제는 상승세는 꾸준히 이어지는 것 같아요. 예. 현재까지 부동산이 뭐 굴곡을 타긴 했지만 그래도 전체적인 향은 다 우상향으로 해서 다 올라가고 있는 추세였고 여태까지도 그렇죠. 지금도 예. 마찬가지고요. 어떻게 보면은 사실 2005년도 전에 어떤 그 주택 그 어떤 빌라라든가 그런 어떤 주택 부분은 그 대접이 전혀 받을 수가 없고 음. 그냥 취급도 안 하고 거의 실거주 외에는 다른 어떤 큰 메리트가 없었는데 그 이후에 이제는 그 변화성이 많이 있고 사실 빌라의 어떤 신분 상승은 재건축 재개발인데 거기서 어떤 영향이 좀 많이 있을 수 있었어요. 그 말씀하신 대로 재개발 재건축 하곡동 그 주변에는 현재 진행된 데는 없죠. 지금 이제 재개발은 네. 지도 네. 보고 한번 설명 좀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아파트 가격도 한번 설명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죠? 지금 이제 하와동은 사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그 주가 거의 빌라이긴 한데 중간중간 이제 대단지 아파트라든가 나홀로 아파트가 좀 이렇게 중간중간 산입이 돼 있어요. 그래서 네. 지금 가장 큰 중심 우장산 공원 그 중심으로 해서 우장산 힐스테이트가 그래도 연식으로는 가장 그래도 얼마 되지 않고 세대 수도 좀 될 것 같아요. 여기가 2,700세대 정도 되니까 대단지고 그리고 대단지네요. 우장산역에서 약간 역세권이라서 한 5분도 안 걸린다는 거리에 그렇죠. 예. 있겠어요. 그래서 여기서 많이 선호하는데 하는 거 대비해서 가격은 그래도 많이 상승돼 있죠. 이게 처음에 분양가라든가 뭐 조합원 그렇게 돼가지고 진행이 된 부분이었는데 이게 이번에 한 2, 3년 사이에 거의 뭐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지만은 거의 수직 상승을 했어요. 그래서 우장 음, 하이스테이트 선호를 하지만은
10억 이상이라서 어떤 접근의 한계성이 있고 10억이라고 하면 30평대, 32평 정도, 예, 30평대 30평대가 기준으로 했을 때 한 10억 예, 정도. 10억 정도가 지금 거의 이제는 올라가 있어요. 예. 그게 최근에 오르기 전에는 얼마였어요? 오르기 전에는 이제 처음에 그게 분양한 게 한 4억 선에서 아, 분양했는데 4억 선에서 예, 분양. 꾸준히 상승하다가 지금 뭐 호가가 10억 이상도 거래가 되고 이제 매물이 조금 게 많지는 않으니까 음, 지금 힐스테이트는 지금 그 정도로 보시면 되고 또 그 음, 옆에 뭐 한 200세대 정도 안 되는 뭐 우장산 롯데라든가 음, 그런 여기 이제 캐슬 여기는 지금 2003년도에 지금 저 준공이 난 건데 음, 여기도 한 1000세대가 더 돼요. 근데 지금 연식이 좀 되다 보니까 여기는 그 32평대가 거의 한 8억 5천 이상에서 음. 지금 그래도 지금 꾸준히 지금 저기 이어지고 있어요. 근데 사실 롯데캐슬보다는 네, 힐스테이트가 역하고도 가깝고 그렇죠. 준공 난 것도 사실 입주 시점도 많이 작고 많이 선호하죠. 아무래도 좀 예,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예. 뒤에 상업지라든지 앞에 주거지에 뭐 상업지를 끼는 것도 부분도 네, 그렇고. 그래서 우정한 힐스테이트 같은 경우에는 물론 나이 드신 그 소유자도 있지만은 그 아파트가 연식이 이제는 그래도 지금 얼마 안 되다 보니까 음, 젊은 층들이 많이 입주해서 관심을 많이 갖고 있고 여기는 반대로 우장산 롯데 같은 경우에는 좀 나이가 드신 그 원 토박이 분들이 많이 거주하고 음. 있어요. 예. 롯데캐슬 평수가 좀 크죠. 그렇죠. 롯데캐슬은 최고 25평대가 아예 없고 30평대가 음, 제일 작은 것부터 시작되니까 음. 그래서 이제 거기 예 그 선호도가 대형 좋은 평수 평수는 아니에요. 대형 그렇죠. 편이니까. 예. 그래서 지금 근거는 30평 위주로는 거래가 꾸준한데도 40평 이상대가 별 어떤 가격 그 어떤 상승이 없었는데 요즘에는 그래도 아파트 그게 다 같이 힘입어서 좀 가격이 같이 또 올라가고 있더라고요. 예. 상대적으로 큰 평수는 가격이 많이 안 올라서 갭이 맞습니다. 많이 줄어들었을 것 같은데. 그렇죠. 예, 예. 그렇게 따지면 좀 큰 평수 원하시는 분들은 한번 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네, 맞아요. 네. 20평대, 30평대는 올랐지만 아직 네. 40평대 큰 평수는 요새 많이 짓지도 않고 네. 시소성도 좀 일부분 있는 것 같아서. 그렇죠. 그래서 저희 사무실이 지금 그 여기가 저희 예, 사무실이고 여기가 이제 강서구청 경찰서가 있는데 지금 대단지는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우장산 롯데캐슬이랑 힐스테이트 음, 그리고 이제 어떤 그 작은 그 세대수 많이 안 되는 데가 여기 사무실 바로 위에 우장산 롯데나 그 하나 꿈의 그린 예. 이런 경우에도 거의 4억대 이상 5억대 정도 있다. 지금 6억 5천 이상으로 좀 매물이 지금 나와서 음. 지금 있는 상태예요. 그럼 예. 롯데캐슬하고는 한 2억 정도 차이 나는 것 같아요. 2억 이상 차이가 지죠. 지금 현재 예, 예, 같은 예. 네, 30평대지만. 맞습니다. 아파트는 그 정도로다 일단은 그 정도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 그럼 해주시는 게 단독주택은 좀 어떻습니까? 단독주택이 굉장히 그 우장산을 끼고 단독주택이 굉장히 많았었는데 그 요즘에 이제 빌라 그 업자 건축하시는 분들이 구석구석 많이 매물을 찾다 보니까 지금 신축 단독주택이나 다가구가 신축으로 거의 다 들어가 있다고 보시면 돼요. 음, 요 근방에 다 그 신축 빌라가 많이 들어가 있어요. 예. 분양도 다 완판 다 되고요. 단독주택 하면은 보통 뭐 40평, 50평, 60평대죠. 지금 단독주택이라고 하면 40평 정도인 경우에는 거의 한 두 필지, 세 필지를 합쳐서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고, 음, 또 그래도 한 100평 정도가 됐을 때 그 업자들이 가장 선호하는 그 부지가 보통 되거든요. 음, 예. 반면 여기 이제 주거 쪽이니까 이쪽은 음, 주거 지역인데, 여기 그 대로변 상업지역 같은 경우에는 한 1년, 2년 전만 해도 가격대가 거의 한 3천대에서 많이 매물이 있었는데 지금은 5천 이상이어도 매물이 없을 정도로 지금 가격이 많이 요새 상업지역은 많이 올랐네, 상업지가요. 그쪽 대로변 상업지역 같은 경우에는 거의 오피스텔 부지로 해서 거의 그 뭐 18층 높이 건물에 이번에 이제 3월에 입주하는 파크뷰라고 있는데 요 위치가 파크뷰 위치가 요 정도 되고 여기쯤 되거든요. 네, 283 원룸 한 4.5 정도 돼가지고 복층으로 음, 이번에 입주를 해야죠. 준공이 한 3월쯤에 떨어지고
그게 이제 그 당시가 벌써 그 세대 수는요? 283씩이에요. 283씩 예, 오피스텔. 그렇죠. 요새는 밑에는 한 4평 좀 넘는 걸 하고 위에다가 한 1.5평 정도 해가지고 예, 뭐 어떻게 보면 서비스 면적이라는 개념을 해서 복층으로 많이 그렇죠. 있더라고요. 보통 1인 세대가 입주해서 그냥 풀옵션으로 해서 음, 그 뭐 전세가 됐든 월세가 됐든 그 수요가 많아서 그게 다 공급을 다 채워주는 것 같아요. 예. 거기에 분양가는 지금 1억 예. 5천? 6천? 지금 사실 이것도 차이가 있는 게 땅 매입을 작년에 해서 지금 이제 그 분양이 진주 끝난 경우에는 1억 5천 돼서 분양한 것도 있어요, 지금. 예. 그런데 지금 새로 매입해서 지금 준공 건축하시는 분들은 그 가격에 할 수 없는 구조고, 최하 1억 7천 이상에는 지금 분양을 음, 지금 그 계획을 잡고 계세요. 예. 아무래도 땅값이 올라왔으니까 그렇죠. 가능성이 땅값이 올라갔고 인건비, 건축비가 다 올라가다 보니까 가격이 절대 내려갈 수가 없는 구조라고 보시면 돼요. 그렇겠죠. 예. 그럼 아까 다시 돌아가면 네. 단독주택은 예. 만약에 관심 있는 분이 있다고 하면 평당 어느 정도면 구입이 가능할까요? 단독주택 같은 경우에도 어떤 빌라를 질 수 없다. 그냥 뭐 일반 주거지? 실제 거주하는 그 개념이라 하면은 아주 싼 거는 1,500부터 있고요. 1,500부터. 근데 이제는 어떤 입지가 북도로라든가 그런 어떤 그 사선 방향을 좀 안 받고 빌라가 올라갈 수 있는 부지다 하면은 그 2종인데도 불구하고 3천만 원 이상 하는 경우가 좀 있어요. 이종 네. 주거 네, 지역인데, 네. 차이가 많이 나요. 거의 두 배 그렇죠. 말씀하시는 것 예, 같아서. 예. 그래서 지금, 그러니까 요즘에는 그 빌라를 제대로 질 수 있는 땅인지 아닌지에 따라서 가격이라든가 그런 부분이 많이 좀 다르다고 보시면 돼요. 그런 부분이 네. 있네요. 잠깐만요. 보니까 좀 몇 분이 들어오셨네요. 지금 9분이 계시는데. 소나무 세상님, 반갑습니다. 그 다음에 홍윤경 선생님, 우리 교수님인 것 같고요. 파크 JK 9645. 이분 계속 들어오시던 분, 제 낯이 많이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그 다음 사라메님, 열심히 지가 출석했다고 하는데 괜찮습니다. 들어와 주셔서 열심히 하시는 감사드리고요. 거예요. 저희 지금 오늘 그 강서구 하곡동, 거기서 공인중개사님 모시고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곡동은 보니까는 그 단독주택이 많아요. 단독 다가구. 그쵸. 단독 다가구 아주 많은 동네였고, 거의 담에 장민호쿨이 다 있을 정도의 그런 다가구가 아주 많았었는데, 그게 다 지금 신축 빌라로 바뀌었다고 보시면 돼요. 음, 예. 그 말씀 중에 보면 네. 신축 빌라로 좀 바뀌고 있다는 얘기를 하시는 거 보면 네. 주변에 그만큼 수요가 있다는 얘기니까 그 사업을 하겠죠. 수요가 될 만한 데가 지역적으로 좀 있나 봐요, 주변에. 아무래도 이제는 어떤 그 가격 부분이 그 정도의 가격을 가지고 어떤 실입주할 수 있는 어떤 주거 형태가 음, 서울 시내에서는 사실 한계성이 많이 있다 보니까 음, 그걸 어떤 그 적은 금액 가지고 어떤 내 집 마련을 생각하는 그런 그 소유자들이 그래도 많이 관심 있어 하고 투자를 하고 투자 개념보다는 또 실소유 개념인데 요즘에는 투자도 같이 겸하는 걸 다 당연히 이제 그렇게 재테크가 되고 있어요. 음. 주변에 뭐 대학교는 좀 있나요? 그쪽이 이제는 그 이쪽이 저희 그 사무실 중심이면은 여기 네. 이제는 그 KC 대학교라고 그리스, 그리스 신학대학교 그리스 신학대학이 예 여기 있네요. 여기가 있고 여기 사거리 쪽으로 이제 디지털 대학이 또 하나 있고요. 네. 그다음에 여기 이제 폴리텍 대학 요게 그 구청 인근으로 한 10분 그 안쪽으로 있는 거리에 그 대학이 한 3개 정도가 이렇게 위치하고 있어요. 어, 예. 지금 전철역하고는 조금 떨어졌지만 주변에 대학교가 어쩌거나 크진 않지만 네. 그래도 세 개 있어서 그렇죠. 그런 수요도 있고 또 살기가 또 좋았던 곳이기도 하고 네네. 그 다음에 그만큼 또 좀 땅값이라든지 이런 게 저렴하니까 이제 건축하시는 분들이 공급하는 이런 시스템인가 봐요. 가격이 많이 올랐다고 해도 또 다른 지역이랑 비교해 보면 아직까지도 저평가돼 있다고들 그 판단들을 많이 하세요. 어, 아무래도 핫하지 않았다. 최근에 좀 핫한 뭐 이런 이슈들이 있어서 그쵸. 더 이제 그런 거 아닌가. 한 가지 예를 들면
어떤 강서구청역 같은 경우에는 한 10년 전부터도 어떤 뭐 된다 안 된다 어떤 검토 중이다 이런 게 많이 있었는데 이번에 이제 확정으로 되다 보니까 이제는 그 전세 안고 할 수 있는 어떤 매물이 있는지 꾸준히 전화는 많이 오고 있더라고요. 강서구청역에 이제 그 전철 들어오게 되면 네, 그 대중교통이 열악했는데 이제 많이 해결이 되겠어요. 그렇죠. 예. 금방 들어온 건 아닌데 어쨌든 호재는 바로바로 네, 받으니까. 네, 맞습니다. 그렇게 따지면 이제 초기 단계라서 네, 지금 들어오신 분들이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그게 가시화되면 또 상승 여력은 계속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그렇죠. 드는데요. 지금 이제 발표 확정으로 나고서 이제는 그러니까 또 보통 그 뭐 땅 팔 때 또 한 번 더 움직일 것이고 실제 개통했을 때 움직일 거 하니까 음, 그 어떤 그 추이를 계속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보통 이제 발표할 때 근데 보통 이제 편하게 이제 말씀드리면 보통 이제 발표할 때 올랐다. 그다음 땅 팔 때 네, 땅 맞아요. 팔 때 한번 이제 딱 그렇죠. 표가 나왔다고 하죠. 네, 그 입주하기 아니 준공 나서 이제 개통되기 뭐 보통 한 3, 제 경험에는 짧으면 3개월, 길면 6개월 안에서 한번 움직여 주더라고요. 이제 그게 이제 가시가 들어온 거죠. 맞아요. 네. 이런 현상들이 있는데 아직은 여기는 이제 시작 단계라서 그렇죠. 사실 또 전세 안고 아니면 또 뭐 어떤 빌라 월세 했을 때 정말 그 금액이 적은 소액 가지고 그나마도 물건을 찾아볼 수 있는 어떤 그런 장점은 충분히 산재가 돼 있어요. 음, 그 전에 그 경매하셨잖아요. 네. 경매하다가 부동산 하니까 어떠세요? 경매 관심 있는 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네. 근데 보통 저는 그런 것 같아요. 그 음, 경매 제가 한 2002년 정도에 이렇게 막 그 입찰하고 이렇게 할 음, 때 보통 남자 사인들은 뭐 어떤 부지나 어떤 건물이나 복잡한 걸 많이 건드리는데 음, 저는 그냥 편하게 제가 가지고 있는 사이즈에서 편하게 접근해서 음, 편하게 어떤 그 결과를 만드는 게 저는 사실 좋더라고요. 음, 그래서 어려운 물건 뭐 하나 풀어갈 때 저는 쉬운 물건 10개 하지는 주의거든요. 음, 실제 경매 받아봐서 실제 수익을 남겨야지 그 다음부터 다시 어떤 탄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더 어떤 그 주택 쪽으로 저는 여자들이 그래서 접근해서 가장 그 굴려가기가 좋은 게 저는 물론 지금 어떤 시장이 많이 달라졌지만은 그래도 주택 부분이 아닌가 생각을 해요. 음. 또 제일 많이 근접하시는 게 보통 아파트, 단독주택, 뭐 토지는 좀 그런 부분이 있어서 네. 사실 뭐 아파트 쪽을 좀 많이 하시잖아요. 결과를 좀 많이 기다려야 되는 거고 공을 많이 들였는데도 음, 거의 이루어지는 케이스가 정말 힘들더라고요. 큰 실제에서는 거일수록. 근데 작은 거는 제가 오늘 하나 아까 계약하고 왔다 예, 그랬잖아요. 왜냐하면 그냥 오히려 그런데 그 뭐 여기서 어떤 뭐 초과 수수료니 어떤 이런 얘기가 음, 아니라 아파트를 가령 5억짜리를 거래했을 때 수수료가 200이더라고요. 네, 네? 0.4%. 예, 그런데 빌라 1억짜리 했을 때도 그 이상의 어떤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게 굉장히 그건 많아서 MGM이라고 하잖아요. 중개수수료라고 한 거. 그냥 투자자들한테 어떤 거를 잘 만들어주고 거기에 어떤 그 가공을 할 수 있다고 하면 뭐 그 아파트 5억 해서 200 받는 것보다 빌라 1억짜리 해서 돈 1,000만 원 이상의 수익을 남기는 게 훨씬 음, 더 실익이 있다고 보기 때문에 음, 그런 부분을 또 이렇게 꾸준히 찾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예. 음. 무슨 말인가 또 하시는 분은 안 계시겠죠. 예. 다 부동산 하시는 분이 그건 되니까. 본인들이 이제 만들어가는 수익이니까. 음. 예. 아무래도 중개 수수료는 정해져 있지만 예. 분양 관련돼서 수수료 받는 거 그건 이제 중개 음. 수수료라기보다는 엔진에서 컨설팅 그렇죠. 비용을 예. 받는 거라. 그리고 이제 투자자들은 본인들이 물건을 잘 만들어서 또 이제는 그 예쁘게 만들어 놓고 또 소유하고 있다 매매하면 그 정도의 어떤 수익은 충분히 가능하니까 그런 쪽으로 또 음, 많이 관심 있어들 하세요. 경매하셨다고 하니까 그거 예전에 헌집 경매 받아서 새 집 만들어서 파는 일 많이 제가 하셨겠어요. 전문이에요. 그게 전부 있어요. 집을 들었다, 다시 낫다. 놨다. 완전 안을 싹 고치는 거죠. 완전히 그냥 완전히 신축을 만들어요. 신축을. 음, 허물어져가는 귀신 같은 집을 완전히 올 리모델링해서 그 매매를 할 수 있게끔 제가 옆에서 그걸 다 음, 물건을 이렇게 할 수 있게 사주고 모든 공사 다 완벽하게 하게끔 하고 그리고 매매까지 음. 그렇게 했을 그러니까 때 풀 그냥 서비스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거기서 이제는
그 생기는 어떤 그 데미지가 많이 크죠. 그렇죠. 예. 좀 힘들긴 하지만 보람은 있죠. 그럼요. 그리고 사실 우리가 물론 중계를 하고 있지만 사람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일반 중개도 많이 하지만 투자자들이 많이 와서 물건을 음, 부지런히 사서 부지런히 팔고 그거에 어떤 그 노력의 어떤 걸 만들어내는 걸 볼 대가를 때 받는 게 그게 굉장히 저는 그 실익이 있다고 판단을 해요, 항상. 예. 지금도 이렇게 투자하시는 분들하고 매치되어 있는 부동산 분들은 굉장히 바쁘시거든요. 어떻게 보면. 예. 그분들하고는 뭐 어떻게 보면 평생 가는 뭐 주거니 받거니 하는 그렇죠. 그런 예. 사이가 되는 그런 게 지금도 있어서. 매물이 나오면 제가 전화하면 그냥 전혀 그냥 웬만큼 판단하지 않고 와서 바로 계약하시는 분들이 다수예요. 예. 그 전부터 그 이제 정도 수익을 남겨주고 다 결과가 좋았으니까. 음, 근데 그런 매물이 자주 나오는 건 아니니까 그렇죠. 가령 그 어떤 개인 어떤 특수한 사정이 개입이 돼야지 그 물건들이 나오잖아요. 그냥 그런 물건들은 그냥 일반적으로 그냥 대충 하는 사람한테 주는 것보다 수익을 잘 만들어서 어떤 거를 할 수 있는 분한테 주는 게 서로의 어떤 입장이 더 좋은 거 아니겠어요? 음, 중개하시는 분 입장에서는 뭐 그렇기도 하고 근데 사실은 이제 고객 입장에서 보면 네. 한 번 인연 되면 이제 그럴 분을 잘 선택 매치가 그렇죠. 잘 돼서 예. 그런 분과 같이 가는 것도 상당히 그분도 복이거든요. 어떻게 그럼요. 보면. 사실은 제가 조금 아쉬운 게 이번에 이제는 그 4주택자부터 취득세를 이제 4배를 이렇게 예, 바뀌었잖아요. 요번에 세법이 좀 바뀌었죠. 예. 근데 6월까지 이제 한시적으로 약간 뭐 예, 해주는 건 있지만, 이게 지금 현재는 이제는 3주택까지는 됐고 4주택부터는 지금 기존의 어떤 취득세 1%를 4%를 하겠다고 하는 거거든요. 근데 사실 집은 제가 어떤 20년 경험상 투자도 하던 사람이 하지 않았던 사람이 하지 그렇죠. 않더라고요. 더군다나 또 어떤 강남이나 어디처럼 집이 뭐 10억, 20억, 32차원이 아니라 1억, 2억 정도에서 움직이다 보니까 그냥 일반적 다주택이 하우통에서는 그냥 일반적인 거예요. 음, 어디서 어떤 그 20억짜리 아파트랑 1, 2억짜리 어떤 빌라랑 또 약간 그게 계파가 다르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런 분들이 작게 또 가지고 있다 수익 남기고 팔고 이렇게 되는 구조였는데 그것을 차단하다 보니까 그 다주택자들이 조금 그 시장을 어려워하고 있어요. 예. 영향을 봤죠. 갈 예. 수밖에 없겠죠. 네네. 근데 특히 거기는 이제 뭐 다가구, 소규모 이런 쪽 네. 투자분들이 아무래도 좀 더 있을 수밖에 지금 없으니까. 제가 아까도 회장님한테 말씀드렸지만은 그 동네 자체가 그냥 꼬물꼬물꼬물해요. 거기 그러다 보니 가면 사람 예, 사는 것 같아요. 그래요. 사람 사는 것 같아요. 맞아. 저희 그 사무실이 음, 그냥 그 아직 사람도 왔다 갔다 하고 또 들어왔다 놨다도 하고 뭐. 방앗간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냥 오만 어떤 뭘 해서 보면 다 아직까지 어떤 사람 사는 정이 참 많고 아직은 그 동네 어떤 사람 냄새가 많이 나요. 그렇죠. 네, 신도시 이런 데 가면 낮에 네, 가면 사람이 그렇죠. 완전 네, 베드타운이라서 네. 사람도 보지도 않고 또 사람 이렇게 눈빛 마주칠 일도 별로 없고. 그리고 그냥 부동산도 그렇고 제 개인적으로는 다 사람이 있으면서 일이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그렇죠. 부동산은 예, 철저하게 사람 관계죠. 그렇죠. 인간관계에서 이루어진다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저희 물건 것도 중요하지만 말씀 사실 깊이 있는 거는 사람 관계거든요. 사람이 먼저 있어서 사람 관계가 만들어지고 물건이 또 이루어지는 거기 그렇죠. 때문에 이제는 다들 다 전문가시고 다 잘 아시겠지만은 일단 그 부분을 제일 탄탄하게 해놓는 게 어떤 중개의 첫걸음이 아닐까 싶어요. 음, 아무래도 거기는 이렇게 개투하시는 분들 조금 오시나요? 많이 오죠. 많이 많이 오시나요? 와요. 아무래도 예. 빌라라든지 소규모 투자가 가능하니까. 그쵸. 투자 아까 다가구 다세대 네. 우리 다세대들은 조그마한 거 투자한다고 하면 어느 정도 개입이면 투자가 가능한가요? 지금 그것도 분류를 한다고 보면 음, 신축 이번에 준공해서 진 그 빌라를 개토한다고 보면은 음, 그 방송에서도 원체 많이 나왔지만은 그냥 그 전세 전세 그대로 안고서 개토하는 경우가 아, 있어요. 매매가하고 전세 전세가 같다. 같다. 근데 사실 그건 저는 권해드리고 싶지 않고 음, 그거는 지금 본인이 어떤 투자 자본이 없다고 해도 그것은 그냥 어떻게 보면 처리 안 되는 걸 안고 있고 음, 이름만 가지고 있으면서 그게 약간 그 골치를 앓을 수가 있는 그 음, 문제가 있어서 리스크가 있다고 봐야 되고
정말 갭투를 하고 싶다고 하면 발품을 많이 팔고 물건을 꾸준히 비교해 봐서 차라리 한 중고 연식이 한 10년 이내 정도의 물건을 어느 정도의 어떤 그 그래도 최하 2, 3천에서 5천 정도까지 갭이 있는 그 물건을 본다고 하면 그게 정상적인 물건이고 나중에 충분히 어떤 실현수익이 있다고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하거든요. 예. 지금 당장 들어가는 갭수가 적다고 해서 그게 절대 좋은 건 아니라고 저는 판단해요. 그러니까 10년 정도 된 거면 이제 거품도 웬만큼 빠졌고, 그렇죠. 그다음 시장도 안정이 됐고, 네. 그다음에 세입자도 이제 안정이 된 상태에서 호전은 이제 발전성은 있는 지역이니까 그거에 대한 이제 나중에 수익도 볼 수 있는 그런 물건이다. 이렇게 그렇죠. 보시면. 이를테면 신축 같은 경우에 너무 서비스 면적이 없다 보니까 그 요즘 젊은 친구들이 어떤 그런 판단을 하지 않고 깨끗하고 그러니까 그게 그냥 들어가서 그 입주를 하는데 사실상 실제 생활을 하다 보면은 구조적인 단점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반면에 그 연식이 좀 된 경우에는 서비스 면적이라든가 제대로 된 구조를 잘 빼서 거기다 조금 아까 제가 얘기한 리모델링을 조금 제대로 한다고 하면 누구든지 다 신축이랑 비교했을 때 이용 가치가 엄청 크다고 봐요. 그럼 거기에 가격까지도 같이 올라갈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 말씀하신 김에 그 리모델링이라고 하면 어떤 걸까요? 저는 그 제가 그 고객들한테도 어설프게 리모델링 할 것 같으면 저는 아예 하지 말라 그래요. 그 상태에서 그냥 그 상태에서 그냥 그 돈 들이지 말라. 예. 어차피 될 바에는. 그런데 할 것 같으면 확실하게 완전히 전체 화장실 그러니까 거실, 욕실, 바닥, 싱크대, 주방, 바닥, 뭐 전등, 스위치가 모든 것을 새로 싹 다 하는 게 전체 올 리모델링이거든요. 들었다 논다는 게 들었다. 그래서 그게 그 개념이에요. 예. 확실하게 그냥 골격만 놔두고는 다 해버려라. 그렇죠. 예. 가치를 완전히 바꿔버려라. 그러면 그거를 그 구조가 굉장히 잘 나와요. 그런 경우에는 이제 신축은 손댈 게 없지만은 구축은 손댈 게 많은 반면에 제대로 만들어 놨을 때 그 가치는 굉장히 있다고 저는 판단을 했기 때문에 저는 가급적 신축은 좀 거의 손을 많이 안 대고 오늘 같은 경우에도 2002년식이었어요. 오늘 계약한 것도. 그럼 18년 된 거네요. 예, 2002년식인데 그 집을 어떻게 만들어 놓으면 가치가 있을지 이미 딱 그 그림이 그려지니까 제가 투자분한테 그런 설명을 했고 본인도 이제 그렇게 방향을 잡겠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럼 오늘 거래하셨다고 하시니까 그 하신 예. 그 컨셉은 어떻게 할 거로 설명을 하셨는지 좀 들어볼 수 거기는 있을까요? 지금 굉장히 그 아내가 그래도 빌라치고는 굉장히 크게 전용 한 20평 정도 나왔어요. 방 3개, 화장실 2개 구조인데. 방 3개. 예, 근데 그 집은 잘못된 게 그 거실이랑 그 안방이 운동장이에요. 그런데도 넓다는 얘기네요. 그 정도로 넓은데 확장을 다 했어요. 그러면 필요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다시 내가 올 리모델링 들어갈 때 그거 벽을 세워라 다시. 다시 만들 거예요. 만들라고 제가 했어요. 그러면 저기 거실 같은 경우에도 베란다를 다시 만들고 안방 다시 베란다를 다시 만들어주는 그런 고저까지 다 가면은 얼마든지 이제는 한 전세 놓고서 한 2, 3년 가져가라고 제가 그렇게 권해드렸어요. 남들은 확장하라고 하는데 지금 확장되는 게 너무 크니까 확장을 네. 다시 원위치를 해라. 이용 가치가 좀 효율성 있는 적다고. 쪽으로 해라. 예. 굳이 이렇게 넓을 필요가 없는데 그렇죠. 넓게 있으니까. 예. 그렇게 해서 수요자가 더 원하는 집으로 만들어 놔라. 예. 그런 얘기예요. 맞습니다. 참 거꾸로 생각하기 쉽지 않은데 또 그렇게도 하는군요. 네. 아무래도 경매하고 그러면서 쌓았던 노하우들이 이럴 때 좀 들어가는 것 같아요. 처음에 접한 게 이제는 보통 토지를 접하신 분들은 일단 재미를 본 거잖아요. 그러면 토지 쪽으로 쭉 밀고 간대요. 근데 저는 어쨌거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어쨌거나 일반 가정주부가 그 소뚜껑만 운전하다가 1100이라는 것을 근데 1100 같은 경우도 제 어떤 자본이 다 들어간 게 아니라 작은 돈은 아니죠. 경매는 지금은 많이 달라졌지만 80% 90% 대출이 너무너무 좋았던 시절이었어요. 그렇지, 맞아요. 그러면 제가 1100이라 해도 제 어떤 자본은 200만 있어도 되는 거예요. 그러네요. 네. 진짜. 200 가지고 투자하고 이자 부분 별로 많이 발생 안 하잖아요. 그랬을 때 그것을 명도하고 3,900이라는 수익을 만들었을 때, 아,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하는 어떤 그 신선한 쇼크가 왔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저는 물론 큰 건물을 하고, 큰 토지를 하고, 왜 안 하고 싶겠어요? 다 하고 싶지. 그렇지. 그런데 뭐든지 내 몸에 만든 옷이 내 옷인 거지, 그 불편한 건 내 옷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저는 주구장창 아마 빌라 경매 제가 한 100개는 받았을 거예요. 근데 다 500 빠지고 500 먹고 1000이고 이런 식으로. 근데 그게 지금 한 1억 2억씩 됐을 텐데, 죠 지금 정말 그 약간은 이거는 좀 그 저긴데 제가 1100에 받았다는 물건 그 1000물건을 우연히 제가 그 근처에 있는 걸 이번에 중개하면서 1억 2천에 제가 그 중개를 했어요. 딱 10대 됐네. 근데 제가 그때 경매 받았던 것은 지금 한 2억 5천 정도 갈 거예요. 아, 예. 20배 됐네.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원래 회장님도 아시겠지만 부동산 하시는 분들이 진득하니 물건을 숙성시키지 못하는 것도 단점이에요. 눈에 너무 잘 보여. 너무 그냥 새로운 게 자꾸 보이기 갈아타죠. 때문에. 그러니까 오른비를 다 맞는 거예요. 그 경매 이렇게 많이 하셨다고 하니까 네. 이 방송은 이제 저희 이제 회원분도 보지만 네. 일반 분들도 보세요. 네, 제가 네. 생각할 때는 이런 관계 이제 네, 경매를 그렇죠. 예. 우리 회원분들 일반부 다 보는 거죠. 그럼요. 그럼 10개 받았어요. 세금 때문에. 그건 뭐 다 옛날 얘기라서. 네네. 그래서 혹시 우리 최근에 그 부동산 하신 분들도 경매에 요새 많이 관심 가지시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이제 중개 수수료 관계, 그다음에 이제 이런 것들이 좀 네. 요새 많이 중개가 좀 어렵지 않습니까? 좀 최근에. 예. 그래서 이제 다른 돌파구를 찾는 쪽으로 이제 경매도 맞습니다. 생각하시는 것 같고요. 그렇죠. 일반 분들도 또 경매하면 좀 아파트라든지 이런 쪽으로 많이 하지만 음. 원룸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는 생각 안 하시는 분도 있을 수 있고 또 가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분들께 한 말씀만 좀 해주고 근데 있습니다. 사실 제가 했던 그 경매 그 당시 시절에는 그 동네 부동산에 가서 절대 살 수 없는 가격에 그 물건을 사야 되니까 법원에 가서 집을 샀다고 보면 되는 건데 이제 경매가 어느 때부터 너무 대중화가 되고 하다 보니까 거꾸로 저는 그 예전에 경매를 받기 위해서 제가 부동산을 비교를 했다고 보면 지금은 일반 물건을 제가 중개하기 위해서 경매를 거꾸로 봐요. 사실 관건은 가격을 싸게 가져오는 게 가장 관건인데 법원에 가서 2억의 물건을 살 거를 동네 부동산에서는 1억 8천에 살 수 있다는 경매 자체가 의미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경매라고 해서 뭐 어떤 가격이 좋고 다 괜찮은 건 절대 아니니까 반드시 경매가에 나오는 걸 입찰 어떤 그 가격이랑 동네 부동산 가서 체킹해서 이 가격이 어떤 그 실효성이 있는지를 판단하는 게 가장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해요. 그 참 좋은 말씀 해주신 것 같아요. 그 경매를 처음에 했던 분들이 이제 부동산 와서 물어보면 그 가격밖에 모르니까 네. 또 부동산에서 급매물로 나온 걸 또 막 권하지는 않잖아요. 좀 아는 분한테 보통 또 얘기하다 보니까. 그렇죠. 이제는 손님들이 회장님도 잘 아시겠지만은 뭐든지 자기 눈앞에서 알짱알짱 거려야 돼요. 그렇죠. 네, 그 얘기 잘하신 것 같아요. 그게 정답인 것 같아요, 그냥. 그래서 혹시 이거 동영상 보시고 유튜브 아니면 뭐 다른 경로 통해서 이 동영상 보시는 분들 물건은 부동산하고 친해진다는 건 다 알고 있는데 네. 과연 어떻게 와서 친해지는지 잘 모르는 것 같지 않아요? 그쵸. 사실 저는 깜짝 놀란 게 어저께, 그저께 그 오피스텔 그 원룸인데 제가 아까 얘기했던 곡권 하나였는데 다 완판되고 분양 다 끝났는데 해지권이 하나가 이렇게 들어왔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최하 한 1억 8천 정도에서 분양할 수 있는 가격인데 그건 먼저 한 1년 전에 땅을 사서 분양한 거라 한 1억 5천대였거든요. 좀 낮게 분양하겠죠. 그렇죠. 땅값이 작으니까. 근데 그 그렇죠. 해지권이 하나 와서 그냥 그 해지권이 딱 저한테만 한 건이 왔어요. 다른 데 뿌리지 않고. 근데 그거 해줄 사람들이 사실 저한테는 여러분 계시겠죠. 여러 분 있었어요. 그래서 순자 해줄까 누구 해줄까 이렇게 딱 생각하고 있던 차에 어떤 사모님이 딱 들어왔는데 그 사모님은 항상 저한테 뭐 들고 오시던 분. 그런 사이즈, 예. 뭐 맞아요. 사과라도 하나 갖고 오고 그래서 괜히 요거로 들어다니는 뭐 하나 가면서 뭐 하나 던져주고 가시는 근데 분. 그날따라 그분이 왔어요. 그래서 내가 눈앞에 나타나니까 아 이거 저분 드려야 되겠구나. 그래서 그분이 바로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눈앞에서 왔다 갔다 하면 그만큼 어떤 관심도라든가 이게 달라지긴 하더라고요. 사람인지라. 사람이니까. 예. 아무래도 먼저 보이는 분한테 물론 이제 예. 염두에 두신 분이 있긴 하겠지만 예. 기회라는 게 또 주인이 따로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엊그저께 그렇게 오피스텔 사실 굉장히 뭐 그분은 그걸 가지고 1억 5천 분양가 그대로 가져와서 1000에 60에 제가 그 임대까지 다 맞춰줬어요. 그러니까 수익률도 그렇고 다 맞춰주는 거라서 1억 2천인데 1억 5천인데 1000에 1억 60에. 1000에 60. 예.
한 5% 정도? 네, 그 정도에서 용돈 쓰기 좋다고. 이제 5%도 이제 보증금 2천 가지 들어오고 하니까 또 이번에 2천에 60으로 맞춰줬거든요. 좀 그래서 그런 소소한 게 꼬물꼬물꼬물 움직여요. 음, 어떤 큰 건이 아니라. 네. 그런 게 있어서 네. 혹시 부동산 투자하고 하시는 분들은 부동산하고 친해지라 얘기했는데 그쵸. 말은 쉬운데 사실 회장님도 이제 가까이 계신 분한테 알짜배기 하면 더 주고 싶을 거 아니에요. 아무래도 이제 좀 이렇게 들으고 싶은 분들 있죠. 그럼요. 아무래도 예, 올 때 이제 맞아요. 말만 하는 분보다는 뭐 그걸 예, 바라는 건 아닌데 사람이라는 게 그렇죠. 예, 심지어는 뭐 상가 분양하시는 분들이 왔을 때도 어떤 분들은 이제 팜플렛만 주고 가는 분이 있고 예. 인사하고 팜플렛 주고 가는 분이 있고 확실히 어떤 분은 달라요. 거기다가 사탕 이렇게 네, 하나 두 개 네, 띄워가지고 그거 같이 주면 과자 같은 거 조그맣게 주면 그 군것질 한 4시 되면 생각나잖아요. 그럼 그거 그렇죠. 먹으면서 아 저희 그 사무실에도 이삿짐 업체들이 한 세 팀 정도 오잖아요. 그러면 항상 커피라든가 뭐 이렇게 가져오시는 분이 있어. 뭐 그분한테 명함을 본인들한테 선택을 하라고 제가 줘요. 그런데 근데 제일 앞에다 내면 근데 있겠죠. 뭐. 손님들이 물어봐 어디가 제일 그럼 여기가 잘한다고 하더라 이렇게는 보내줄 음, 수 있는 거고. 권했는데 큰 예. 문제 없으면 권하죠. 그렇죠. 아무래도. 예, 잘한다고 일단 품평이 좋은 데를 권해야지 부동산도 일단은 그 소개하면서도 나쁘지 않은 거니까. 맞아요. 예. 권했는데 안 좋은 소리 그렇죠. 나오면 거기 두 근데 번 다시 판단은 다 해주는 건 견적 없잖아요. 내보고 본인들이 하라고 하는데 이제 굳이 어디 여기가 어떤 그 평이 좋더라 이 정도는 제가 옆에서 얘기를 좀 해줄 수가 있죠. 그게 또 고객이 또 원하는 네, 수 네. 있습니다. 맞아요. 네. 아무래도 경험이 있고 하니까 일단 참조는 하실 테니까 그렇죠. 선택은 네. 본인들 하시겠지만 그래서 음, 직구하고 하시는 분들은 부동산한테 한번 물어보시는 것도 특히 그 수리 관련된 거는 특히 한번 물어봤으면 해요. 저희들이 그렇죠. 뭐 저도 마찬가지지만 부동산 하다 보면 잘 하시는 분들이 있으셔. 그 지역마다 네. 타 지역에서 오는 게 힘드니까 그 그럼요. 지역에서 그분이 맡으면은 깔끔하게 책임지고 해주는 그런 분들이 있어서 네. 그런 분들이 일반 분들도 알기 쉽지는 않거든요, 사실. 그렇죠. 부동산 인재는 뭐 법무사, 세무사, 어떤 이삿짐 다양하게 그 공사 특히 인테리어 공사 음, 연결되신 분들이 많이 있어서 어떤 그런 사람들과의 어떤 그 팀워크가 굉장히 저는 중요하다고 봐요. 그래서 그런 분들도 많이 알고 있는 것도 부동산의 능력이 아닌가. 그런 분과 또 가깝게 돼 있는 것도 그렇죠. 서로가 이제 다 윈윈 관계에 있을 수 있는 거니까. 저번에는 좀 친해지니까는 급하게 청소할 일이 생기니까 밤에라도 와서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아, 아, 되게 예. 고맙다. 아, 그래서 아, 이번 계속 밀어야 되겠구나. 그렇죠. 예. 맞아요. 사실 안 해주잖아요. 그거 네. 똑같은 수고비 받는데 늦게 갑자기 했다고 해주나요? 근데 네. 그래도 해주니까 굉장히 고맙더라고요. 그쵸. 고객도 되게 예. 좋아하시고. 그럼요. 전체 리모델링 공사 같은 경우에도 저 처음에는 제가 좀 약간 번거롭고 귀찮아서 그냥 한 사람한테 통으로 다 공사를 다 맡겼는데 음, 요즘에는 다 분리해서 하니까 그게 금액 부분이라든가 어떤 전문성이 훨씬 더 다르더라고요. 그런 부분이 있죠. 네. 어, 보니까 저희가 한 8시 한 45분 됐는데요. 지금 들어보니까 한 16분 들어오셨어요. 아우, 9분에 7분 더 들어오셨어요. 열심히들 하시네. 근데 보니까 네. 소나무 세상님이 너무 듣고 싶은 내용입니다. 아마 그 경매 얘기했을 때 나는 제가 이 채팅방을 잘 안 봐가지고. 소나무 세상 이름도 너무 좋네요. 네. 이렇게 좀 혹시 보고 계세요. 소나무 세상 흑석동 사장님이실까? 흑석동에 좀 저, 아는 분인 것 같기도 하고. 예, 그러게요. 혹시 이 정도에서 혹시 뭐 여기 화곡동 좀 궁금한 사항 있으시면 채팅방에 올려주시면요. 그걸 읽어보고 혹시 대답을 해드릴 수 있는 내용은 또 네, 제가 아는 지금 해드릴 수도 있고 선에서는 또 좀 이따 해드릴 수도 충분하게 있고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것 같았어요. 반갑다. 그렇죠. 어, 얼굴 어떻게 흑석동. 잘 나옵니까? 아유, 김강욱 사장님이세요. 아, 제가 좋아해요. 예. 본 지도 오래됐는데. 음, 잘 지내시죠? 반가워요. 음, 그렇다고 하네요. 네. 이 시점에서 저희 문제 하나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하나 낼게요. 저희가 이제 또 10분 동안 쉴 건데요. 저희 화곡동 하면 최근에 좀 핫한 게 있어요. 핫한 게 뭐냐면, 원정 홍대 간 전철 얘기가 지금 현재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게 아까 강서구청 네네. 그 앞에 여기 생긴다는 얘기 잠깐 하셨는데요. 네. 좀 이따가 그거에 대한 이제 말씀을 드리긴 하겠지만, 문제 한번 내도록 하겠습니다. 이 역은요, 홍대 입구에서 원종역까지입니다. 홍대에서 원종역까지인데요.
홍대 포함하고 원종 포함하고 중간에 있는 역 개수 적어서 제일 먼저 나오신 분한테 10,000원짜리 네이버 페이, 네이버에서 현금으로 쓸 수 있는 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종에서 홍대 간 원종과 홍대를 포함한 전철역 개수, 개수를 적어서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문자, 여기 저희 채팅방에 띄워주셔갖고, 그 숫자 맞히시는 분, 첫 번째 분한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한 10분 정도 쉬었다가, 또 이어서 2부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저희는 좀 이따 좀 이따 뵙겠습니다. 뵙겠습니다. 네. 어떻게 잘 쉬셨습니까? 어떻게 좀 쉬셨어요? 푹 쉬었어요. 푹 어차피 주무시더라고. 푹 쉬었어요. 아니, 다시 예뻐지셨어요, 또 그 사이에. 또 그다음에 할 말이 없으니까 또 그렇게 말씀을 그런, 해주시는데. 그건 아니고요. 아니, 좋으세요. 살 떨려서 지금 아직 땀 흘렸어요. 커피 한 잔 잘하고 있습니다. 사갖고 아니, 저. 프로들은 그냥 유튜브를 부지런히 하지만 저희는 핸드폰에 찍어보지를 않아서. 그래서 좋은 얘기 많이 해주셔가지고 아마 듣는 분들이 좀 괜찮지 않을까. 제 일상적- 나름대로 예. 자자찬해 봅니다. 일상적인 얘기인데 잘 걸러 들으면 또 거기서 어떤 걸 음.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아무래도 이제 오랜 경험 쌓였던 것들이 한꺼번에 뭐 표출이 되는 건 아니고 얘기 중에 대화 중에 잠깐씩 나오는 거니까 네. 혹시 이렇게 영업하시거나 또 투자나 이런 걸 부동산에 좀 관심 있는 분들은 좀 들어오셨다가 네. 참조하시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아까 문제를 제가 원종에서 홍대선 하곡동이 지금 핫하다고 말씀드렸고 우리 준 기사님께서 이제 강서구청역 생긴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역은 총 11개였습니다. 그 다음에 정답을 맞춰주신 분이 스카이, SKY, TMG 이분이 맞춰주셨는데요. 아마 오늘 첫 수업이라 제 핸드폰 번호를 아마 모르셔서 아마 그러신 것 같아서 문자 넣어드렸고요. 문자로 제가 첫 번째 맞힌 분이라고 이렇게 알려주시면 제가 오늘 강의 끝나고, 방송 끝나고 오늘 저녁 늦게든지 아니면 내일 중에 제가 핸드폰으로 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받으셔갖고 그냥 네이버 페이 할 때 그냥 사용하시면 되니까 이렇게 쓰시면 좋겠고요. 부동산에 알아가는데 도움되는 거 이렇게 구입하거나 했으면 좋겠네요. 어쨌거나 그 화곡동은 최근에 이제 그 전철이 뭐 강서구청 확정이 돼서 좀 네. 핫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노선 한번 보여주시죠. 네. 설명 한번. 예. 네, 설명 좀 한번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예, 지금 이 서부광역철도 지금 원정 홍대선 같은 경우에 부천이네요, 거기가. 예, 근데 이제 예전부터 한 10년 전부터 어떤 타당성 검토부터 시작해서 차량 기지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이 굉장히 혼선이 많았었고요. 네. 또 청라에서 어떤 그 시작되는 그런 부분도 또 그동안 어떤 얘기가 많이 나왔었는데 일단 이 부분도 일단 참고하고 차량 기지 부분이 이런 부분이 다 정리가 돼서 이제 확정이 이제 된 지가 얼마 안 됐어요. 그래서 이제는 원종에서 이제는 그 이어지는 거라고 보면 되고 고강에서 신역에서 이제 강서구청 이쪽이 저희한테 메인이 되는데 네. 이 강서구청 여기 같은 경우에도 어느 쪽으로 어떤 그 출입구가 될 것인지에 대해서 관심이 좀 많은데 네. 지금 그림은 웬만큼 많이 나와서 그쪽 그 사거리 그 가기 전에 그쪽으로 출구가 될 어떤 그게 좀 많이 유력하다고 보고 있어요. 예. 부동산에 계시는 그 앞에 쪽이죠. 그렇죠. 예, 예. 저희 그 사무실 바로 그 앞이라고 보시면 돼요. 저희 사무실이 바로 여기 구청 건너편에 바로 있으니까 그러니까. 거기서 그 인근에 어떤 그 지하철 출구가 본다고 하면 큰 저기가 없겠더라고요. 근데 전철역이 아직 확정된 건 아니라서 근데 대략 짐작하기를 그렇다는 예, 얘기죠. 그 되는 부분은 확정이 된 거고 일단은 여기 어떤 그 역이라든가 어떤 노선 그런 부분은 조금 어떤 변경이 가능하겠죠. 변경이 있을 수 있고 일단 확정 발표가 난 거 그 기준 틀에서 움직이시면 될 것 같아요. 예. 그 노선 보니까 강서구청 옆에 하곡도 거기도 조금 환승이 되는 거가 있어서 그렇죠. 교통이 많이 편해질 것 같아요. 하곡 오고 이제 가양 또 9호선이고 하니까 이 노선 자체가 굉장히 황금 노선이라고들 지금 그러네요. 굉장히 그렇게 가양도 네. 그렇고 또 위에는 디지털 미디어시티도 네, 네. 그렇고 또 홍대도 또 굉장히 핫한 데잖아요. 사실 맞습니다. 저기도. 예. 그리고 그 노선은 지금 굉장히들 많이 어떤 가치가 있다고 지금 보고 계세요.
노선이 굉장히 좀 네, 이게 민자에서 하는 거죠. 그렇죠. 네, 민자에서. 수익이 충분히 나오게 하겠죠. 네, 네. 공사 지금 이제 얘기가 나온 상태라서 기본 그렇지. 계획은 아직 안 네. 나갔을 것 같고. 그동안 거의 이 부분이 거의 10년 넘게 지금 계속 어떤 번복이 됐던 건데 확정이 되면서 이제 조금 어떤 속도 부분은 탄력을 받을 거라고들 지금 다들 말씀을 하세요. 그러면 이제 궁금한 게 네, 최근에 이제 강서구청역이 이제 확정이 됐으니까 뭐 네, 이제 많은 분들이 알겠죠. 그럼 네, 그 전과 후 물론 뭐 네, 하루 이틀 사이에 일어난 건 아니겠지만 지금부터 한 몇 개월 전하고 지금의 모습하고는 뭐 아파트라든지 단독이라든지 이런 분위기라든지 이것도 한번 네. 얘기해 주시죠. 지금 간단하게 정리를 하면 음, 그 부동산에 대해서 어떤 눈과 귀를 열고 계시는 관심 있는 분들은 음, 이 부분이 굉장히 민감하고 바로바로 스폰지처럼 흡수를 하는데 음. 이게 어떤 그 양치기손이 어떤 것처럼 계속 번복을 많이 하기 10년 동안 때문에 했으니까. 그러니까 이 부분이 사실 사실인데도 불구하고 되겠어 또 번복이 이렇게 또 받아들이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음, 그래서 투자나 관심에 좀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하시는 분들은 벌써 와서 어떤 그 전세 갭 투자가 됐든 어떤 실소유가 됐든 그런 액션을 하고 그렇지 않은 분들은 이거에 대해서 그냥 그 반신반의하고 있는 것도 지금 현재 분위기라고 보시면 돼요. 아직도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신 분들이 의외로 있어요. 네. 아니, 오히려 외지에서 음, 동네 말고 외지에 있는 분들이 어떤 확신을 갖고 그분 이제 정보 같은 거라든가 그런 거를 보고서 그분들은 이미 확정이 된 걸 알고 이제는 그 발빠르게 움직이시는 거고 당장 그 현 여기 그 현 저기서는 여기서 살고 있는 주민분들은 이게 계속 반복이 음, 됐던 거라서 조금 지금까지도 또 아직 뭐 과연 그럴까 하는 그 표정들이 좀 있어요. 그 얘기는 현재 아파트 가격이 다 가만히 안 돼 있다는 얘기도 되는 거네요. 그렇죠. 그런 부분이긴 한데 그 어떤 역 부분이 그 완전히 반영이 됐다고는 못 봐요. 저는. 네. 음, 그러면 그 전과 후 부동산 가격은 어떨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서로 오른 걸 예, 배제하더라도 조금, 가격이 일단은 뭐 하우통뿐만 아니라 같이 오른 거는 기본 틀인데 음, 거기서 이제는 그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뭐 굉장히 어떤 수직 상승을 지금 했어요. 근데 음, 반면에 이제 빌라는 그래도 서름을 많이 받고 있는 상태니까 아무래도 예, 후자로 어떤 움직이니까, 변동을 상승력의 어떤 어버타지를 못했어요. 음, 그래서 지금 오히려 이 정도면 이제 그 올라가 주지 않을까 하는 기대 음, 심리도 있는 것 같아요. 예, 아직은 저평가돼 있는 상태다. 많이 저평가돼 있어요. 음, 예. 그러면 지금 이거 보시고 갭투에 관심 있는 분들은 한번 이렇게 와서 한번 알아보시는 것도, 그렇죠. 본인이 이제는 어떤 요즘에는 어떤 정보가 나 혼자만의 정보가 아니니까 네이버라든가 그 음, 네이버의 어떤 매물 전체를 다 한번 스캔하고 또 동네 그쪽에서 다 한번 또 몇 개 보고 하면은 그냥 이미 전문가가 돼요. 그러니까 그렇죠. 그 일단 그 네이버 쪽 또 부동산 쪽에 어떤 정보 보고 실제 매물 보고 이러면 아 이거 이 정도였던 게 이 정도 갭투로 이루어질 수 있겠구나. 또 요즘 음. 실거래가 이제 너무 투명하게 많이 올라와 그쵸. 있어서 실시간은 지금 또 예 부동산 거래 신고 그렇죠. 30만 원 하고 해서 맞아요. 바로바로 이제 예. 올라오게 돼 있잖아요. 그리고 본인이 조금만 어떤 그 노력을 한다고 하면 어떤 요즘에 뭐 진짜 옛날처럼 부동산 뭐 잘못해가지고 잘못 투자해가지고 그런 경우는 거의 없다고 보셔도 돼요. 음. 노력하는 것만큼 이제 알 수 있는 시대가 됐네요. 그럼요, 맞아요. 그만큼 정보가 부동산 한 분도 힘들어졌습니다. 너무 투명하게 되니까 이제 우리가 사이드로 할 수 있는 어떤 음. 그런 부분이 좀 한계성이 있죠. 그래서 부동산 하신 분들 이제 많이 아셔야 되고 또 옛날같이 대략해서 되는 게 아니라 정확하게 아셔야 되고 많이 그거에 힘들죠. 대해서 일단은 뭐 투명해진 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큰 장점인데 또 역으로 보면은 사실 현장에서 실거래를 많이 오픈해서 보다 보니까 내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부분이 가령 뭐 1억이었는데 그 옆집이 1억 5천에 실거래 올라가면 음. 절대 그 가격을 밑에 내놓질 않아요. 그니까 그런 게 그러니까 그게 있더라고요. 굉장히 어떤 문제라고 끌어올리는 봐요. 역할이 돼요. 밑에 예. 거 안 보고 무조건 그 위로만 보니까. 투명하게 하고 알리게 하고자 어떤 실거래 부분을 굉장히 공개한 계기가 됐다고 보는데 음. 지금은 실거래가 다 보면서 가격이 거기 그 이상의 어떤 이하에 내놓지 않다 보니까 참 좀 어려운 부분이죠. 음. 예. 거꾸로 얘기하면 그로 인해서 투명해진 부분과
상대적으로 올라가는 부분만 전체적으로 분위기가 그렇게 되면 전부 위로만 갈 수밖에 없는. 그러다 보니까 어제 최고가가 오늘의 최저가라고 얘기할 정도로 이게 그냥 그렇죠. 일반적으로 나오는 얘기가 음, 어떻게 보면 현실이 돼버렸어요. 또 떨어질 때 되면 또 그렇죠. 근데 사실 이제 숨고르기는 상황, 필요해요. 예. 피곤함을 느끼잖아요. 사실 부동산도. 이제 오르 강세에서 지금 예. 얘기지만 또 약세가 되면 또 거꾸로 또 될 수도 그렇죠. 있거든요. 자꾸 밑으로만 또 갈 수도 예. 있는 거라서 좀 그런 부분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요. 그래서 지금 뭐 어떻게 보면 제가 판단할 때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유리상자처럼 이렇게 투명하게 보이는 정찰제. 음, 그런데 이제 빌라는 어떻게 보면 정가도 없고 정답도 없어요. 똑같은 집인데도 내가 거기를 어떻게 가공을 했느냐에 따라서 가격이 많이 왔다 갔다 하니까 그만큼 거기에 어떤 그 재료나 먹을 수 있는 부분이 의외로 찾기가 수월할 수 있다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그럴 수 있겠습니다. 네. 투자하시는 분들은 이제 아무래도 이제 전철 아직 네. 초기 단계라서 한번 네. 관심을 가져보는 것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그렇죠. 들고요. 예. 또 부동산 위치가 또 강서구청 바로 앞쪽이라 네, 그래도 네. 오래 하셨으니까 그 랜드리죠 부동산 네, 이렇게 맞습니다. 검색하면 요새 다 나오니까요. 예, 나오더라고요. 부동산 번호 나오죠? 좋은 시절이에요. 예. 그래서 검색해보고 네. 전화해보고 찾아가서 한번 상담 받아보시는 것도 그럼요. 그러면 제가 그 동네 20년 어떤 그런 걸 비교하면서 그래도 어떤 그 투자의 어떤 그 리스크는 없게 제가 최선을 다해서 준비해드립니다. 거기 또 동생분도 굉장히 오래되신 분 같이 계셔서 실무는 믿고 동생이 더 열심히 하고 있어요. 그렇죠. 예, 저는 두 분이 약간 또 예, 자매분이 두 분이 하시는 거라 동생이 아주 바지런한 실장을 이렇게 잘하고 있어요. 한번 가시면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네요. 네. 뭐 여기는 뭐 단독주택 다 가고 뭐 이쪽을 많이 하고 아파트 주택도 하지만 여기 또 네. 상가도 좀 있잖아요. 그렇죠. 상가 예. 시세라든지 뭐 면적이라든지 이런 거 한번 좀 설명 좀 상가 같은 부탁드릴게요. 경우에 이제는 그 비교해 보면은 약간 그 구축이 그냥 올 상가 오래된 거 그걸 통으로 가지고 있는 구축 상가가 있고 이거 한번 지도 보고 한번 예, 설명 한번 해주실까요? 지금 보면은 잠깐만요. 예. 이게 저희 이제 그 사무실 위치고요. 예, 구청 바로 앞에 예, 딱 맞아요. 있어요. 예. 근데 여기가 이제 대로변이고 이 대로변 그게 한 8차선인가요? 저 6차선인 것 같은데 저게 8차선. 8차선인가요? 예. 근데 그 대로변 양 사이드는 이제 상업지역이잖아요. 근데 네. 요 이면도로에 있는 게 제가 얘기하는 구축이거든요. 한 번 들어온 블록. 예, 이면도로에 있는 구축은 구분 상가가 아니라 전체 올 상가라고 보면 되는데 거기는 뭐 어떤 매매는 통으로 가야 되는 거니까 그런 기준은 의미가 없고 전체 통으로 해서 수익률도 굉장히 뭐 2% 3%대밖에 안 나와요. 네. 그 올해 그러다 보니까 그것은 결국은 그 건축을 해야 되는 그런 상태가 되죠. 네. 그건 비교가 조금 저기 의미가 없고. 그러니까 건축하는 분이 땅을 사서 건축을 해서 분양을 한다든지 이렇게 수익이 나오는 부분이 그렇죠. 있어서 예. 그냥 투자로만 이렇게 갖고 있는 건 수익률이 너무 낮다. 네. 그래서 지금 저는 그 어떤 수익을 본다 그러면 이 대로변에 지금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오피스텔 얘기하시고 오피스텔 지상복합 지금 거의 뭐 2, 3층을 있던 건물을 저기 그 헐고 다시 신축을 한 거잖아요. 그러면 그게 다 이 대로변 쪽이거든요. 이쪽. 이쪽이 2, 3층 건물이 지금 18층으로 올라가 있다고 보면 돼요. 상당히 높게 줘요. 거기 상 용적률이 좋으니까. 800%짜리. 예, 그렇죠. 800%. 예. 그러다 보니까 그 여기서 정말 그 한 사무실 몇 개밖에 안 되던 게 오피스텔 뭐 100개 이상 빼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건축업자들은 아마 노다지가 되겠죠. 예. 그러겠어요. 그래서 거기에 딸린 1층 상가 아니면 뭐 지층 아니면 2층까지가 보통 상가를 보통 많이 하고 3층부터는 이제 오피스텔 그 주거랑 업무 겸용으로 보통 이렇게 분양을 하거든요. 근데 그 1층 상가 같은 경우에는 그 평수를 이렇게 많이 크게 빼지 않고 기본 6평, 10평, 15평 정도. 그 정도로 1층 상가를 그 분양을 하는 구분 상가를 하는 거죠. 근데 6평 정도의 어떤 신축 그 구분 상가는 거기에 뭐 부동산이 됐든 아니면 뭐 건무사가 됐든 그런 어떤 그 업무를 볼 수 있는 그런 1층 상가인데 그게 보통 4억 이상에서 분양을 보통 해요. 그리고 10평 정도가 한 6억 이상, 15평이 한 10억 이상 정도.
그렇게 그 분양을 하니까 거기 이제 임대 수익률 봤을 때 4% 정도면 잘 맞춰지는 거고요. 네. 그러고 이제는 참고로 여기가 12평 정도가 한 10억 정도라고 보면은 마곡에는 한 15억 정도 이상이라고 보시면 돼요. 예. 아무래도 거기는 뭐 택지에다가 그렇죠. 금액이 있으니까. 예, 예. 그래서 지금 신축 상가는 지금 그 정도로 보시면 되고, 이제 구축 상가는 올 그 건물을 다시 그 건축하지 않는 한 어떤 수익률 구조나 어떤 그런 부분은 지금 현재 지금 잘 맞질 않아요. 예. 평수가 상가가 조금 제가 듣기에 조금 특이한 것 같아요. 6평, 10평, 한 15평 정도 얘기하시는데 네. 6평짜리를 1층에 보통 한 14평 기준을 보통 많이 빼는데 네, 요즘에 이제 1층 구개제는 그렇게 그 5억이 또 그 정도 평수 5억 이상 넘어가면 조금 금액에 무거워하니까, 맞춰서 예, 그러면 거기에 이제 테이크아웃이라든가 음, 그 네일 아트라든가 이런 업종의 다양성이 있기 때문에 그 수요자를 임차인을 찾는 부분이 좀 많이 유리하게 판단을 좀 하더라고요. 예. 근데 사실 또 안 좋은 부분도 있거든요. 네, 그렇죠. 예전에 대출할 때는 두 개, 네, 101동, 102호가 한꺼번에 들어와도 네, 그걸 대출 관련된 거를 이렇게 해줬던 네, 부분이 있다면 최근에는 따로따로 와야지 붙여서 오면 네. 하나라도 붙어 있으면은 좀 꺼려하는 부분 그런 이런 것도 면도 있고 있어요. 예. 맞아요. 그럼 나중에 철거할 때도 문제되고 뭐 네, 이래서 그런지 네, 은행에서도 요즘 좀 그런 걸 가리는 것 같더라고요. 네. 그다음에 금액에다 맞추면 좋긴 한데 사실 6평짜리 들어올 수 있는 업종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서 그렇죠. 한계성 있는데 부동산이 가장 유력하죠. 그렇죠. 네, 부동산 한 4평만 돼도 그렇죠. 맞아요. 사실 4평만 돼도 네, 충분하지 않습니까? 한 네, 6명 네, 일할 거 아니면 네. 2분 정도 일하는 데는 부동산 법무사가 거의 많이 들어와요. 아무래도 네, 그렇죠. 네, 네. 근데 부동산이나 이렇게 조그만 데는 부담이 관리비라든지 이런 게 아무래도 작으니까 부담도 작고 네, 월세도 그렇죠. 아무래도 뭐 좀 다운서도 약간 그 되니까 내실 있게 할 수가 있죠. 네 그런 네, 부분들은 좀 있는데 맞습니다. 예, 예. 커피숍도 테이크아웃은 됐지만 좀 아, 사실 막 예, 들어오는 이런 데는 작거든요 사실. 그렇죠. 그래서 네, 업종에 제한이 좀 걸리는 부분이 있어서 네, 네. 근데는 이제 분양하기가 편하니까 아마 더 그렇게 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예. 그렇군요. 그러면 그 맞은편은 좀 어때요? 그 지금 보신 데 쪽에서 맞은편도 비슷한가요? 맞은편 같은 경우에도 거의 가격은 다 비슷해요. 거기도 지금 거의 오피스텔 짓고 그 있나요? 호텔 다시 헐고 다시 진 거 외에는 이쪽으로는 지금 아직 그 이쪽보다 더 덜 움직여요. 강서구청 건너편 음, 쪽으로는 지금 그 상업 부지 그쪽에 오피스텔 부지가 굉장히 많이 올라갔거든요. 네. 몇 동이 올라갔는데 이쪽으로는 한 두 동 정도 지금 올라가기 여기 강서구청 사거리 쪽으로 음, 그쪽으로는 지금 그래도 몇 개 지금 헐고 하긴 올라가고 있어요. 하는데 예. 그 계신 데 쪽 방향보다는 구청 쪽 방향 생각보다는 좀 덜 움직이네요. 그렇죠. 예. 그러면 그 평당 금액이 대충 어느 정도 됩니까, 저희가? 지금 상업용지잖아요, 그래도. 상업용지 같은 경우에 한 2년 전에 한 3천이었다고 보면 네. 1년 전에는 한 3,500, 4천. 음. 지금 현재는 5천 이상. 최근에 많이 올라왔네요. 그렇죠. 그렇게 보시면 되는데 지금 그 건축할 업자들은 그야말로 줄 서 있는데 매물이 없어요. 음, 네. 토지가 5천인데 평당 아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평당 한 8천 원 되는 것 같은데 네. 그럼 분양가가 좀 세게 느껴져요, 사실은. 보통 토지 가격으로 보통 많이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근데 여기 이제 25평을 1층에다 만들었는데 그게 계속 분양이 안 돼서 끌어안고 가시는 건축업자가 있었어요. 그러다 네. 보니까 그 조금 무거운 거야. 그래서 음, 10평 미만으로 잘라서 분양하는 게 굉장히 인기가 있다 보니까 음, 요 라인에서 그렇게 좀 많이 분양을 하고 있어요. 유행은 아니고 그냥 시장성이 그쵸. 10억 넘고 하는 거는 이제 투자하시는 예, 분들이 부담스러우니까 그걸 쪼개서 좀 작게 부담 예, 줄였다 이런 얘기네요. 맞아요. 네, 근데 사실 나중에는 좀 그럴 수가 있어서 사실 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네. 제가 알기로는 그렇습니다. 물론 네, 지역마다 틀리고 뭐 시장성이 다르니까. 그렇죠. 그래서 아마 이거 보시고 투자하시는 분 중에서 상가 하시는 분들은 상가 투자하시는 분들은 그걸 염두에 한번 좀 두시는 게 네, 어떨까. 맞습니다. 나중에 환급면이라든지 새 그쵸. 놓을 때라든지 나중에 네, 대출 네. 관련해서 다른 거 할 때 굉장히 한정적으로 좀 수요가 한정되기 때문에 좀 그런 그렇죠. 부분이 네, 있어서 네. 그렇게 돼 있군요.
말 나온 김에 그 뒤에 단독주택은 아까 평당 한 1,500이라고 그러셨죠? 그렇죠. 근데 그건 입지가 최고 안 좋은 열악한 데라고 보시면 돼요. 안 좋은 데가 1,500. 예. 그럼 한 1,800에서 한 2,000까지? 그야말로 빌라를 제대로 올라갈 수 있게 지을 수 있는 땅은 3천도 지금 매수할 수 있는 거고, 그걸 빌라를 지을 수 없다고 하면은 천에도 거래가 안 돼요. 빌라를 질 수 있는 땅이라면 어디일까요? 저기서. 일단은 그 기존 평수가 그래도 100평 정도는 충족이 돼야 되고, 그리고 일단 북도로 보통 우리 건축업자들이 설계를 떴을 때, 북쪽에 도를 낀 데를 예, 좋아하죠. 그래서 어떤 산산 방향을 좀 안 받고 제대로 빤딱하게 올라갈 수 그 있는 거, 사각형 좋아하고 그런 이면 접하면 더 그런 좋고. 입지를 잘 찾아야 되는 거죠. 예, 근데 그런 입지가 조건이 안 되면 1,000만 원에도 어떤 실소유하고 있는 개념 외에는 그거는 다시 어떤 건축할 수 있는 어떤 건 안 되니까. 예. 대부분이 여기가 제 2종 주거 지역이 있죠. 그쵸. 거의 2종이고 이제는 3종, 1종인데 지금 이번에 사실 여기 같은 경우에 여기가 지금 1종이잖아요. 아, 그게 좀 진한 색으로 예, 되는데. 여기가 지금 1종인데 1종 부분이 지금 여기가 좀 2종으로 이번에 그 여기 강서구청 요 옆에 이 라인도 지금 일부 3종을 상업지역으로 그리고 또 여기 1종으로 2종으로다가 지금 종상향 해주는 그런 얘기들이 있군요. 얘기가 있어서 이번에 이제는 또 우연히 제가 그 캐마에서 같이 공부한 예뻐하는 동생이 하나 있었는데 제가 이쪽에 소액으로 제가 중개를 하나 해줬는데 그게 1종이었거든요. 근데 그게 이번에 2종 발표내면 아마 수익이 그래도 좀 잘 받쳐줄 것 같아요. 예. 아무래도 이제 용적률 올라가고 춘수도 이제 좀 올라가고. 빌라 업자들이 다 작업을 또 하니까 그러면 매가 자체가 달라질 수가 있죠. 그렇죠. 예. 1종 가지고는 사실 크게 네. 다시 져서 그 올리기가 예, 맞아요. 지금 2종 정도 예. 되면 그쵸. 되니까 그런 차원에서. 여기 이제 봉제산을 끼고 있기 때문에 어떤 그 건축하더라도 그 조망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굉장히 좀 괜찮죠. 그 앞에 대학교 수요도 좀 있지 않을까요? 그렇죠. 여기가 이제 강서구청 쪽에서 많이 그래도 그 협약이 되는 그 많이 밀어주고 있는 그런 학교다 보니까 학교 부지도 점점 많이 커졌어요. 그리고 4년제고 이렇게 하니까 학생 어떤 지원도 그렇고 그래서 이쪽 부분도 많이 좀 이렇게 좀 이 정문 앞쪽도 개발 어떤 상향 부분도 지금 얘기는 계속 나오고 있어요. 거기 1층에 혹시 뭐 상가 같은 거, 뭐 주점 같은 게 있으면 저 사실 안 가봐서. 없어요, 전혀. 전혀 그냥 없구나. 오래된 연립주택이라고 보면 돼요. 그냥 예. 단독주택 같은 오래된 연립주택이 있는 그런 일종이라서 손도 못 대고 그냥 거주만 하는 그런 개념인데 이번에 어떤 그런 여지가 있어서 좀 갈아탈 수 있는 여지는 좀 충분히 있다고 봐요. 만약에 밑에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이 그쵸. 있으면 네, 맞아요. 뭐 원룸이라든지 뭐 할 수도 있겠어요. 맞아요. 학생들이 있고 그래서 예, 예. 없던 데 새로 생기니까. 용적률이 달라져 버리니까 아마 그렇게 되면 관심이 없던 업자들도 이제 서서히 이제 손을 많이 뻗칠 것 같아요. 그렇구나. 네. 그 이제 구청 옆에 이제 여기 생긴다고 하니까 네.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관심을 좀 더 가질 것 같기는 한데 네. 혹시 그 투자 네. 뭐 큰 돈은 아니어도 이렇게 네. 투자할 만한 혹시 물건 좀 추천하거나 좀 어디에 좀 투자를 하는 게 좋을까 생각하시는 데 있으면 좀 설명 좀 해주시죠. 예, 제가 어떤 하는 부분은 그래도 아직까지는 저는 뭐 다 본인들이 어떤 그 매뉴얼에 따라서 안정적이다 하는 메뉴가 다 있을 거예요. 근데 저는 그래도 많은 거래하고 많이 어떤 중개한 부분은 제가 이제는 그 빌라다 보니까 그 빌라를 어떤 투자를 한다고 하면 어떤 걸 가공을 충분히 할 수 있는 여력이 있다 보면 지금 좀 오래된 집을 해서 어떤 나중에 지금 뭐 어떤 처분 수익도 좀 더 이렇게 극대화할 수 있는 걸 지금 추천할 수가 있는데 사실 일반인들이 뭐 허관나 임차인이 뭐 여기 물이 샌다, 뭘 고쳐달라 어쩌다 하면 굉장히 스트레스를 받을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 선수들은 그런 걸 다 커버하고 다 할 수 있는 어떤 게 되는데 그렇지 않으니까 그냥 임대 줘도 문제가 없고 어떤 컴플레인이 없는 거 그러면은 보통 지금 2020년이니까 2010년도 정도 이후 거면은 사실 문제가 없거든요. 그렇다고 2019년, 20년 건 제가 추천하지 않아요. 그럼 최근 분양한 거니까. 최근 분양한 거 거기는 지금 어떤 거품이 가격적인 들어가 있다. 거품이 충분히 이미 다 들어가 있어서 내가 먹을 수익은 없어요. 예, 그래서
2010년 이후부터 2010년부터 한 2015년 그 정도의 어떤 그 건축한 그런 빌라가 요 라인에 요 라인에 그래도 깔끔한 게 한 두세 개 정도가 있어요. 강서구청 대로에서 한 번, 두 번째 들어온 블럭인데 이번에 어떤 역 그런 부분이 된다고 하면 위치가 이쪽 부분이 출구를 좀 많이 지금 보고 있거든요. 그러면 생각을 하고 있군요. 예, 그러면 요 정도에 있는 어떤 그런 그 연식 괜찮고 네. 손가지 않는 그 정도의 어떤 그 빌라를 해놓는다고 하면 본인이 어떤 자금력이 있어서 사실은 월세를 받고 있고 월세를 받다가 나중에 어떤 처분 수익까지 보면 제일 좋아요. 제일 근데 좋긴 한데. 예, 그게 제일 좋은데 자금력이 안 된다고 하면 처분 수익만 봐야 되는 거거든요. 네. 그러면 지금 요 정도의 어떤 그래도 한 4천 정도 그 정도 해서 하면은 그 괜찮은 갭 투자할 수 있는 거는 한 두세 개 정도 제가 지금 매물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매매가하고 전세가 갭이 4천이라는 그렇죠. 얘기죠. 예. 4천 정도면 갭 투가 가능하다. 그 정도면 아직까지는 무난해요. 음. 예, 너무 적지도 않고 작지도 않은 그 정도 금액이라고 보면 되거든요. 예. 근데 갭 투 하시는 분들은 뭐 물론 이제 많이 하셨거나 뭐 네. 알아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임대사업자 내는 건 거의 필수죠, 이제. 그렇죠? 세제 혜택이 많이 줄었다고는 하는데 그래도 주택수에 포함 안 시키고 하루 취득세도 약간 낮출 수 있고. 근데 취득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신축인 경우에만 해당되니까 그러네. 그렇죠. 그렇죠. 신축으로 분양하는 거에 한해서 취득세가 음. 면제가 되는데 이미 그렇지 않은 거는 그건 의미가 없으니까 그렇군요. 주택수에 포함 안 시키는 거 그거 지금 사실 많이 혜택이 줄어서 어떤 그 오히려 임대사업자 묻는 게 의미가 없다고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렇긴 하더라고요. 다주택자면서 꼭 내가 살고 있는 집을 비과세를 받겠다 하면은 지금 그런 부분이 맞는데 그런 거 아니면 한 번 더 고민을 해봐야 될 문제 같아요. 그것도 전 보는 게 그 최근의 추세가 네. 빌라나 원룸도 좋지만 어떻게 보면 네. 요즘 땅을 무조건 갖고 있어라. 네. 땅은 거짓말을 안 한다는 네, 이런 네. 개념. 그러니까 땅 투자라기보다는 주택에 땅을 갖고 있는, 그러니까 뭐 많이 한다면 이제 단독 다가구 주택이 그렇죠. 많이 되겠죠. 예. 단독 다가구는 아까 뭐 1,500에서 2,000 정도, 네. 어떤 건 3,000 얘기도 하시긴 하는데 네. 그쪽에도 좀 있나요? 혹시? 단독 다가구는 그 매물이 한 2년 정도가 굉장히 어떤 쓸만한 매물들이 많다고 보면 되는데 지금은 어떻게 보면은 업자들이 다 주워갈 건 다 주워가고 나머지는 지금 잔반 처리 정도라고 봐야 될 좋은 건 정도로 별로 없다. 왜냐하면 이미 좋은 거는 건축이 다 올라갔고 건축하기가 어려운 매물들만 지금 어떻게 보면 남아있다고 보셔도 과언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책을 많이 짓고 많이 했다는 거가 이제 그런 쪽에 관계가 그렇죠. 있는 한 거네요. 2, 3년 사이에 아주 많이 신축을 했죠. 예. 분양가도 아주 굉장히 고가로 했고. 근데 아직도 호재가 다 끝난 게 아니라서 초기 단계라서 그렇죠. 예. 관심 있는 분들은 한번 그쪽으로, 저는 좀 그쪽으로 한번 네. 해보는 게 어떨까. 네네. 최근에 토지 가격은 거짓말 안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렇죠. 지금 저는 뭐 서울서 어떤 재개발 부분은 이제 땅이 어떤 한계성도 있고 어려운데 아까도 말씀드린 빌라는 어떤 재건축이나 재개발 아니면 신분 상승이 될 여력이 사실 많지 않아요. 근데 하우동에 지금 그 오래된 연립이 많이 산재돼 있는 데도 있어요. 여기 보면 여기 등서초등학교 이쪽 변으로 해가지고 여기가 다 그 오래된 연립들 벽돌집들이거든요. 아, 그쪽이. 예, 여기가 그래서 그건 근데 지금 여기가 지금 그 풍치지구라든가 그런 부분이 아직 걸려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이런 부분이 완화가 되면 그래도 빌라가 1억이 재건축이 된다고 했을 때 그냥 빌라 몸값이 3억 4억이 될 수 있는 여지가 그것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그렇죠. 네, 그래서 지금 그림이 될 수 있는 지역이 이렇게 몇 군데가 있어요. 그럼 그런데 조금 그냥 단기 투자 말고 장기로 가야 되겠죠. 조금 여러분 철저하게 장기로 가야 조금 되겠죠. 한 뭐 5년, 10년 묻어 정도 놓는다 보고 그냥. 그 정도 개념으로 가져가면은 그래도 이제는 상승이 될 수 있는 여력이 있죠. 나중에 예. 이제 뭐 재건축을 할 수도 있고 재개발. 그렇죠. 이제 자기 어떤 자금 사정이라든가 어떤 성향을 봐서 요거는 내가 단타로 치고 나올 물건 아니면 조금 중장기로 가져갈 걸 정리를 해서 어떤 그 돌리는 부분이 그래도
재테크를 좀 수월하게 할 수 있는 아마 그런 길일 거예요. 예. 혹시 어쨌거나 오늘 이제 방송 보시고 네. 이쪽에 관심을 가진다고 하면 네. 투자를 권할 물건은 아까 저쪽에 한 2개 정도 있으시고 네. 혹시 뭐 학교 앞에 쪽에는 혹시 없나요? 그쪽에는? 학교 지금 저는 저희가 그 지금 대로변에서 들어온 그 한 2013, 4년식 그 매물이 좀 있고 이쪽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저는 조금 가격대가 조금 나가요. 더. 약하죠. 약한 거를 조금 그 약간 조금 한 2, 3, 5년 정도 가져갈 물건으로 보면 이쪽에도 물건이 지금 1억대에서 있어요. 사실 1억 서울 시내에서 1억대 물건이 있다고 보는 것 자체가 없거든요. 그러네요. 그래서 잘 찾아보면 이제는 전체 매매가가 한 1억 뭐 한 5천 이하로 해가지고 좀 지분 괜찮은 거 해가지고 가져가면 그거는 그 어떤 좀 투자해서 나쁘지 않게 괜찮게 갈 수 있는 거는 돼요. 네. 참 미리 알면 좋긴 한데 부동산은 미리 아는 거는 요새 점쟁이도 못 맞힐 것 같은데. 하여간 그렇죠. 전체적으로 네. 뭐 다 올라서 현재가에서 그 어떤 거품이 반영되지 않은 시세 대비해서 해도 나쁘지 않은 어떤 그 저가라고 하면 그게 사실 현 시점 매수하는 시점에서는 그게 정답인 거지. 그렇죠. 예. 그래서 예전 가격 네. 보면 아무것도 못 하죠, 뭐. 그렇죠. 맞아요. 네. 지금에 있는 가격보다 남은 미래가 더 밝냐, 네. 더 얼마나 올라갈 수 있다는 여력이 있느냐, 이게 네, 중요하겠죠. 네. 맞아요. 이제 거의 이제 저희 방송들이 끝나가는 것 같은데 네. 여기 이제 화곡동에 이제 계시면서 네. 화곡동 부동산 시장은 지금부터는 어떻게 갈 것 같으세요? 그냥 보면은 객관적으로 본 생각 지금 경험으로. 좀 그 어느 지역이나 어떤 그 영향은 받을 거예요. 그런데 제 개인적으로 제가 거의 그 동네에서 거의 20년 정도 하면서 느낀 게 어떤 정책이 나오면 일단은 반응을 하지만 그 반응이 좀 되게 민감하지 않은 동네, 네. 민감하지 않은 지역. 왜냐하면 그게 큰 어떤 그 금액이 아니라 그 다른 데의 어떤 그 원룸 가격밖에 안 되는 금액이다 보니까 정책을 신경 쓰지만은 거기에 민감하지 않다는 게 그나마도 제가 이 업을 하면서 덜 힘든 것 같아요. 그렇죠. 거의 뭐 찬바람이 쌩쌩 분다 그래도 여기는 꼬물꼬물 그래도 그냥 그 계속 예, 움직이잖아요, 그런 지역적으로도. 부분이 작지만 최선을 다할 수 있는 어떤 그 콩알이 되는 것 같아요. 네. 근데 지도를 봐도 주거지가 원체 많고 그쵸. 학교도 있고 다닥다닥다닥 붙어 붙어 있잖아요. 있고 이렇게 얼마나 사람 사는 정말 동네 같죠. 사실 이 동네 그 아파트만 주로 하시는 분들은 너무 아- 깜깜해서 보이질 않는다 그래요. 언덕바지길에 그래서 제가 움직이는 차가 빨간색 모닝이에요. 왜냐면은 하우통 산동네를 다 비집고 크면 못 다니려면 움직일 것 같은데. 못 다니고 다 부담스럽죠, 부딪혀요. 부담스럽죠, 그러고 아무래도. 집을 보러 오는 사람조차도 부담스러워요. 왜냐면은 너무 아슬아슬하니까. 그래서 저는 그 하우통에서 제일 그 움직이기 좋은 거는 그 아직 그 리아까지 세울 수 있는 그 작은 차가 거기서는 부동산하기 딱 적합성 있어요. 주차장이고 자꾸 적합성 있더라고요. 네. 무슨 뭐 고속도로에서 뺑쌩쌩 달릴 일이 아니라서. 구경할 게 많고 볼거리도 많고 만져볼 것도 많고 한 게 하우통의 어떤 부동산 시장이라고 봐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렇군요. 네. 아무래도 화곡동 하면 문장산 근린공원하고 요 맞아요. 앞에 있는 예, 게 봉제산. 봉제산 양쪽으로 그쵸. 동서에 탁 양쪽으로 조성이 있고 아주 잘 돼 있어요. 네. 아주 안에 주거지가 뭐 네. 항아리 같이 쫙 안에 그쵸. 있어가지고 숲세권 속에 어떤 그 빌라 단독주택들이 이렇게 영향을 받는 게 많이 있어서 이 대로변 빼고는 그런 어떤 공기 아주 산동네 공기가 다르다고 얘기해요. 거기다 이제 아파트가 많은 게 아니라 이제 일반 단독주택 다가구 이런 네. 사람 냄새가 나는 서민분들이 많이 살아서 예. 또 시장이라든지 분위기도 좀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재래시장이 가까이 이제는 그 이쪽 앞으로 송화시장이라고 어마어마한 큰 재래시장이 있고 또 이제 그 본동시장, 골목시장 다 있어서 아직까지는 어떤 그 막 너무 복잡한 어떤 그런 거보다는 서민 살기가 좋은 그런 그 향기가 있어요. 네. 사람 살기 좋은데 이제 교통 호재까지는 좋아지면 네. 그만큼 저 여력이 되는 거니까 이제 그 부동산에 관심 있는 분들
이렇게 해주시면 좋겠고요. 여기 부동산에 관심 있는 분들에게 혹시 한마디 해줄 얘기가 좀 있을까요? 일단은 내 몸에 내 사이즈에 맞는 거고, 그러고 저는 어떤 추천을 받을 수는 있지만 계속 내가 그 물건에 대한 어떤 확신이나 그런 게 보여야 되니까 끊임없이 이제 물건을 보면서 부동산 얘기한 대로 본인이 안 보이는 거는 부동산에서 보이게 해주니까 부동산이랑 가깝게 지내면서 어떤 정보를 내 정보화를 만드는 게 그게 답이 아닐까 싶어요. 그렇죠. 네. 그리고 어떻게 보면 이제 부동산 하시는 분하고 친해지고 자주 방문하고 그렇죠. 어떤 소통이 되니까. 노력하면 이제 네. 거기서 나오는 그 흐름도 보게 되고 그러면서 그렇죠. 투자 시점도 이제 잡을 수 있고. 맞습니다. 그렇게 해서 계속 이어지는 게 또 어떤 부동산 중개하면서도 그게 큰 포인트가 되고요. 그런 것 같아요. 제대로 된 물건을 제대로 연결이 안 됐을 때 그 손님은 단타르백이 안 끝나는데 계속 연속성이거든요. 거기서 이렇게 엮듯이 옆에서 본인들이 어떤 투자의 어떤 게 제대로 되면 뭐 이모 삼촌까지 다 같이 와서 다 하게 되잖아요. 맞아요. 네. 한 명이 가족 중에 한 분이 그렇죠. 성공을 하면 네. 옆에 이제 친척들도 끌어들이고 이제 뭐 부모님도 끌어들이고 아니면 명의라도 갖고 와서 하거든요. 그쵸. 저는 너무 웃었던 게 저희가 이용하는 그 싱크대 사장님 계시는데 그 싱크대 하시는 사장님의 동생, 형님, 삼촌까지 온 가족이 싱크대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부동산도 좀 그런 게, 그러니까 뭐든지 본인들이 굉장히 어떤 그 성공에 될 수 있는 어떤 그게 되면 가장 그 주변에 지인분들이 많이 와서 하게 되는 것도 그게 맞는 것 같아요. 네. 또 부동산도 그렇죠. 뭐 좀 그쵸. 직장 생활 하시다가 맞아요. 정년퇴임 하신 분이 이제 부동산 자격증 따고 개업을 하시게 되면 아무래도 근처에 이제 퇴직하실 분이라든지 이런 그렇죠. 분들도 이제 의지하시거든요. 의지보다는 이제 도움을 받으려고 하시고 이제 네. 물어보게 되죠. 그러면 또 다양한 거 취급하게 되면서 이제 또 프로가 되시고 네네. 또 그런 같이 했던 분들하고 이제 같이 돈도 벌고 뭐 네. 이렇게 되면서 또 오랜 세월 돈독하게 되는 이런 경우도 많이 봤고. 맞아요. 부동산 중개하시는 거는 정말 자기 나름대로의 어떤 그 팩트가 있고 큰 자부심을 갖고 일을 해도 충분히 괜찮다고 보고 이제 저희 사무실 방앗간이다 보니까 교장 선생님도 한 번씩 오세요. 그분이 모든 자격증을 다 가지고 있었는데 이거 중개 자격증 하나 없는데 자기는 철천지. 왜냐면 나중에 쓸만한 거 진짜. 지금 보니까 자기 친구분 퇴임하신 분들도 이제는 요거 이렇게 편하게 하시는 부분 되게 좀 부러워 보였나 봐요. 그러니까 우리 다 열심히 잘 하면 큰 성공을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 회장님 도움 받고. 저야 네. 여기 저희는 뭐 친목회도 있고 여기 공부하는 K마스터도 맞아요. 있고 예. 뭐 공부만 하는 건 아니고 사실은 이제 마케팅 끝났지만 저희가 공부하시는 분들이 다 부동산 대부분 하신 분들이라 맞아요. 예. 또 서울 경기도권을 기본으로 해서 뭐 음. 창원, 마산, 광주부터 해서 전국에 있는 분들이 그쵸. 또 올라오시거든요. 그러니까 전국적인 얘기 모임에 또 얘기 들을 수도 있고. 회장님이 그걸 잘하세요, 참. 어떤 공유나 소통이나 또 교육 끝나고 건조하게 집으로 바로 가는 게 아니라 맛있는 것도 먹고 하면서 괴롭히죠? 바로 못 가게. 근데 그게 어떤 그 물건 틀어서 사람을 만들 수 있는 어떤 그 에너지 역할을 하는 것 같아요. 예. 그 부동산은 이제 다양하게 아셔야 되고 또 많이 알아두는 게 도움이 되니까. 예, 그래서 큰 도움이 되고 사실 그 어떤 지역적인 것도 공유가 되니까 큰 도움이 되고 참 전 캐마한테 감사한 게 참 많아요. 나중에 유튜브 통해서 보시는 네. 분 중에서도 혹시 캐마에 마케팅이라든지 부동산 또 그쵸. 공부하는 것도 네. 있으니까 이쪽에 인연되면 보통 스타디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제 모임이다, 네. 친목회라든지 이런 게 조성이 돼 그렇죠. 있으니까 그걸 예. 통해서 몰랐던 정보도 이제 주고받고 질문도 할 수 있고 서로가. 아주 유익한 게 많다고 저는 큰 도움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점점 이제 그런 분들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더 도움이 되겠죠. 회장님의 역할이 점점 더 커지는 것 같아요. 부담이죠. 근데 사실 회원분들이 다 움직이는 거지 저는 사실 하는 게 없어서 오늘은 뭐 이 정도로 네. 예, 네. 어떻게 도움이 좀 많이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일단은 강서구가 최근에 핫하다는 거 최근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고요. 아마 그 강의 외부 강의를 좀 이렇게 시간 내서 듣는 분들 보면 가끔 그 강의해 주시는 교수님이라든지 강사님이라든지 뭐 이런 분들이 가끔 강서 쪽 얘기를 좀 많이 해주세요. 그 전에는 사실 크게 핫한 부분이 없었는데 최근에 이렇게 저렇게 그 중에 하나가 이제 고속도로 좀 공사하고 있는 거 있죠. 그런 거. 그 다음에 대곡 원시 화상으로 가는 이런 노선.
그다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아까 전철, 네. 홍대에서 원종으로 가는 노선, 그쵸, 예. 뭐 이런 것들이 최근에 이제 서쪽으로 예전에 이제 동쪽으로만 있었던 건 이제 서쪽으로 최근에 치중하다 보니까 호재가 굉장히 많다. 맞아요. 그래서 대곡 쪽이 굉장히 뜨겁더라고요. 대곡이. 음, 그 어떤 GTX라든가 5개, 6개역 환승이 되는 그게 되다 보니까 관심들이 많고 그쪽에도 또 오래된 어떤 그 연립이나 빌라가 굉장히 혼재돼 있어요. 그래서 거기는 재개발로 다 거의 진행을 지적 구역 지정해서 하더라고요. 거기도 한 번씩 시간 될 때 둘러보게 되더라고요. 그것도 팁인 것 같아요. 네. 새로 뜰만한 지역 가서 재개발한다는 거는 이제 그 빌라 같은 거 작은 거 사놨다가 나중에 이제 그렇죠. 저는 요즘 능곡이랑 원당 쪽에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갖고 거의 사무실 쉬는 날은 제가 그쪽 가서 임장을 많이 해요. 뭐 네. 동영상 보시는 분들이 꼭 화곡동이 아니어도 그쪽에도 그럼요. 재개발, 네. 저는 재개발이 없으니까 그렇죠. 지금 그쪽은 지금 빌라가 시분 상승을 충분히 할 수 있는 재료를 다 가지고 있더라고요. 네. 그쪽은 서울에 있는 단독주택, 다가구주택이 많이 오래됐거든요, 사실. 네. 그 일부분 이제 리모델링 맞아요. 하든지 아니면은 네네. 재개발 하든지 아파트 이제 그쵸. 재건축을 하든지. 근데 강북 쪽은 좀 재건축보다는 이제 뭐 재개발 쪽에 관계되는 것들이 이제 많이 네네네. 핫하고 또 많이 하고 있으니까 네, 맞아요. 그런 쪽에 관심 가지시는 것도 네. 상당히 도움이 될 것 같으네요. 오늘 이렇게 힘든 시간에도 참 또 거래하시느라고 힘드셨는데 저는 너무 편하게 수다만 떨고 하는 것 같아요. 아니 별 말씀. 네. 많은 분들이 도움 되셨으면 좋겠네요. 되게 좀 한다고 노력은 하는데 좀 아직은 서툰 부분이 많이 있어서 좀 나중에라도 이렇게 보시는 분들이 도움이 많이 다 되셨으면 같이 하고요. 알아가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그럼요. 같이 배워가는 거죠. 뭐. 이렇게 네.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어쨌거나 코로나 요즘에 너무 무서워요. 가는 길이. 맞아요. 우리 다 같이 조심하기로 해요. 건강해야 돼. 네. 그렇죠. 전국적으로 이제 조심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맞아요. 지금 대구 때문에 대구 사태가 터지면서 지금 아주 그냥 좀 많이 무서워졌어요. 사실 대구 전까지만 해도 약간 그쵸. 안이했다거나 약간 예. 분위기가 그랬던 부분이 있었던 것 같은데 올 마스크 처음 하고 왔어요, 저. 네. 불편하죠. 강서구에서 마스크 안 했어요. 서울은 대부분 많이 네, 그전에 맞아요. 됐고 조심해야죠. 왜냐면 잠깐 주춤할 사이 또 터져가지고 자신을 위해서보다도 또 상대를 위한 네, 배려가 필요한 것 맞습니다. 같아요. 네. 자신을 위한 날이보다는 상대를 위해서 해야 된다는 네, 생각 많이 맞아요. 합니다. 네. 그런 마음으로 하는 게 맞는 것 같고요. 네. 그렇게 하면 유익한 시간 되셨는지 모르겠고요. 저희는 여기서 인사를 마치고 2주 다음 달 첫째 주하고 셋째 주 제가 또 이제 또 방송할 예정으로 되어 있는데요. 또 좋은 분 섭외해서 도움되는 얘기로 한번 또 꾸며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쨌거나 방송을 이렇게 보시는 분들께 감사드리고요. 혹시 또 유튜브 보시는 분들에도 감사드리겠습니다. 가능하면 투자라든지 돈이 될 만한 내용들이 있으면 가늠 잡고 여쭈고 분석해서 좀 알려드릴 수 있는 시간 자꾸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인사. 네, 편안한 저녁 시간 되시고요. 일단은 부동산 우리가 항상 끈을 놓지 말고 열심히 한번 해보자고요. 네, 반가웠습니다. 네, 그러면 다음에 뵙겠습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 들어가세요. 좋은 밤 되세요.